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9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뭐 하세요? 박수 안 치고. 네네네. 저희가 지난 방송이 맞죠? 지난 방송에서. 지지난 방송이죠? 네, 지지난 방송에서 스타벅스 스타벅스 카드를 저희한테 다 주셨잖아요. 아, 선물로? 네. 감사드립니다, 그분. 네. 3명에게. 근데 무려 제 월급의 10분의 1이 들어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1,000원씩 들어있더라고요. 네, 너무 유용하게 잘. 누리는 좋겠네요. 쓰고 있어요. 딴 것도 아니고 스타벅스. 네. 된장하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지만 못 사 먹는 걸 아시고. 네, 요즘 마음껏 사 먹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와이프 줬는데, 우리 동네에 스타벅스가 없어요. 아, 그래요? 없어. 그래서 조금 나가서 아쉽습니다. 애는 잘 쓰겠습니다. 잘 쓰도록 하고, 어제 방송했던 그 중2짜리에 승규. 네, 승규. 누구랑 같이 왔나 보니까 아버지랑 같이 왔네. 아니, 저기 맥주를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15살 새끼가 맥주를 벌써, 나랑 너무 닮았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랑 같이. 근데 저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랑 아들이랑. 그럼, 거기다가 아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잖아요. 네. 아버지 아주 싫어하죠. 아, 공부라 해! 이건데, 거기 같이 이런 데 와가지고, 우리 진행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있는 정치잖아요. 그냥 쉽지 않아요. 대단한 거라고 아버지 생각하고. 혹시 정당에 계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왜 대단하냐면, 또 이제, 저 승규 친구가 이제 제2의 이동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도 우리 아버지랑 정치에 대한 얘기 어렸을 때 굉장히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그때 87년 대선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선거로 가는데 내가 붙잡았지. 왜요? 1번 뽑으면 안 된다고. 노트 찍으면 안 된다. 12살 때.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턴을 해가지고 왜 1번 찍으면 안 되는지 나한테 설명하라 그랬어. 아버지가요? 그럼요. 되게 설명했어요? 깨어있는 아버지. 아이, 그럼요. 우리 설명했죠. 설명한 것 때문에 김영삼 찍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설명을 듣고 노태우를. 아니, 2번 김영삼 찍었어요, 그때. 김영 찍었는데. 내 설명을 듣고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걸 굉장히 뿌듯해 하셨어. 그래, 그 이후로부터 계속 아버지랑 정책이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들 깨어있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아주 아들과 아버지 아주 좋은 모습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치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공부 못 한다고 또 애를 뭐라 그러지 말고요. 공부 잘할 것 같아요. 공부 잘해? 잘한대요. 예, 그래요. 예.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뒤에서 1등 한다고. 1등 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서울대 가겠네, 서울대. 승규가 내가 일찍 장가 갔으면 저만한 아들이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27, 8에 낳았거든요. 아, 그래요? 내가 27에 8에 애 낳았으면 딱 승규 나이야. 제가 10살만 어렸어도 안 돼. 10살로 모자라더라고요. 10살 모자라. 15살 어려. 15으로 깎어. 그때 피임에 실패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정말 개들이 또 나네. 아이, 15 지금 정치 미래 작년에 또 희망을 끊고 왔는데 거기다 지금. 저 나이 때부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에이, 정말. 몰라도 돼요. 왜 몰라야 돼요? 쓰레기 피임법을 그래서 얘기하고 말이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알아야 된다고 보는 게 동의합니다. 왜냐면. 감사합니다. 몰라서 약간 피부 테이스트인가. 간사 시대로. 네. 뭘 몰라도 피를 봐요. 참. 오늘 제가 그 JTBC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사건이 오늘 뭐였냐면 21살의 여성인데 벌써 애를 3번이나 놓고 3번 유기했어. 버린 거죠. 낳고 버리고. 근데 출산 후 유기. 그렇죠. 첫 번째 애는 15살 때 애를 놓고 그리고 애를 죽였어요. 가족이 이제 눈치챌까봐. 그리고 버렸거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채팅에서 만난 또 다른 남성 2명이랑 또 해가지고 애를 둘 더 놓고 또 버렸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버린 애들은 다행히도 일찍 발견해서 이제 살릴 수가 있었던 건데 이게 그 여성도 우리가 피임법 이런 거 학교 때 잘 못 배우니까 15살에 그렇게 한 것도 문제지만 애는 여자 혼자 낳습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같이 한 남성들도 문제인 거야. 왜 피임을 안 해? 처음 만난 사람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막 가르치잖아. 그렇죠. 혹시 공교육에서 네가 나중에 제대로. 하면 꼭 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는 성교육 배운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교과서 위주로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걸 가르쳐야 돼. 근데 저 때만 해도요. 나는 성교육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배워본 적 없고 학교에서 배워본 적 없어. 실제 저도 그랬어요. 정숙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아? 독학이지. 독하게 독학한 거죠. 아주 독하게 갖고, 7일파야? 친미파야? 저는 일본 쪽이야. 이런 식으로 독학으로 배운단 말. 이거 참 좋지 않아요.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특히
이거는 엄마가 딸한테 하기엔 좀 쉬워 그래도.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렵거든. 야 그거 뭐 크면 다 알게 돼. 뭐 얘기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아버님 그러면 안 됩니다. 가르쳐줘요. 예전에 그렇지. 제가 중학교 때 그 플로피 디스켓을 쓸 때였어요. 그때 한창 그 검정색 플로피 디스켓을 쓰다가 처음으로 누드 디스켓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말했죠. 디스켓이 필요하니까 누드 디스켓 사달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 조용히 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보는 거 좋지 않다. 아버지는 그 누드 디스켓이 그런 건 줄 아셨던 거예요. 이미 그건 스스로 구해서 다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그래서 식으로. 키가 작았던 소리 있잖아요. 디스켓에는 그거 담지 않아요. 우리 때는 18x닷컴이 있었습니다. 네. 참 옛날 얘기 하는군요. 네. 그래요. 18x닷컴 있었죠. 요즘 친구들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그 유명한 한글의 사이트였어요. 저장 그 아이콘이 왜 그 디스켓 모양인지 모른다면서요. 아, 그렇겠네요. 그거 안 CD 쓰니까. 이유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요즘 또 USB 세대입니다. 네. CD도 잘 안 쓰니까. 안 쓰죠 CD. 네. 아, 요즘 컴퓨터에 CD 넣는 것도 없어요. 네, 맞아요. 아예 만들진 않죠. 아예 만들진 않아. 차에도 CD 넣는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CD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기세요. 네, CD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말 많고 탈 많았던 이 더민주의 전당대회가 이제 끝이 납니다. 예. 두 분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근데 뭐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뭐 또 일주일 동안 또 엄청 또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좀 안타까워요. 네, 방금 이종걸 대표 투표 동료 문자 왔습니다. 진짜요? 도로 민주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지해달라고. 김종인 대표랑 똑같은 말을 하네요. 도로민주당 되면 어때 어쩌라고. 네, 민주당 60년 역사야 뭐 어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대표 선거 축제 분위기가 좀 안 되나? 좀 답답한 게 사실 저 이제에서 추미애 후보 불렀지 않습니까? 추미애 후보 부르고 김상원 후보 한 번도 안 깠어. 자기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하면 되지. 왜 상대를 까? 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화합의 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너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전당대회는 어떻게 이렇게 됐지만은 이제 내년에 또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를 뽑는. 네. 그때는 정말 좀 화합하고 막 남 디스하고 막 그러지 말고 죽일 듯 살릴 듯 하지 말고 정말 축제 분위기로서 누구 한 명 뽑고 또 진 사람은 깨끗하게 승복하고 네. 그리고 밀어주는. 근데 또 어떤 트위터 보면 그런 거 있어. 난 내가 민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가 떨어지면 선거 안 한다고. 투표 안 할 거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유치. 아유 참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그 생책이 남지 않는 이제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게 지금 보면 대선 후보로 분리되는 사람들이 뭐 어쨌든 이재명 시장도 있고 박원순 시장도 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생책이 내고 돌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다음 선거할 때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뽑고 싶겠냐고요. 결국은 야권이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당원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함께 가고 그 사람들도 지역에서 다 일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의 생책을 낸다면은 사실 대통령 후보 한 명을 만들고 모두를 잃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네거티브는 조금 자제를 하고 우리 후보에 대한 이재명 얘기하니까 또 왔으면 생각나네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작가 이재명이랑 친하니까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저지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저는 사적으로 이재명 시장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적으로 네, 한 번도 없어요. 다 공적으로 만났고 난 전화통화 한 적도 없어.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공적으로 한 6번 만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문 대표도 6번 만났어. 똑같이 만났어요. 근데 왜 내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그거 자기들 잘못된 착각 아니야? 자기들이 그렇게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송에 쿵짝이 잘 맞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친분으로 지지하면 나 김상원 대표랑 더 친해. 추미애 후보하고 처음 봤어 그날. 친분을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면 내가 김상원을 지지해야지. 근데 여러분 나는 아주 알로 보고 있어요. 이게 괜찮은 사람이야. 대우면 간디 아니야 아프리카 레시 팟캐스트에. 아프리카의 간디. 우리 아프리카 언제 아프리카 진출하고 싶어가지고 별풍 좀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아이, 참, 예. 진출하는 건가요, 우리 근데? 별풍? 네. 아프리카? 네. 글쎄요, 뭐, 신 PD가 요즘에 한 일도 없어서 바쁘다고. 우리 사업했나요? 영상도 얘기했잖아요, 영상. 그러니까. 그거에도 뭐 한참 얘기 나오더니 뭐 없고. 뭐, 그래서. 근데 사실 내가 이 얘기 하니까 지금 저기 밖에서 우리 실질적으로 영상에 이런 작업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재영 씨가 갑자기 나 확 째려봤어. 힘듭니다. 누나 힘들어요. 저게 지금 갑자기 왜 이러면서. 네, 죄송해요. 일은 네가 하니 이런 그렇지. 느낌으로. 일은 네가 하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대위 체제 종료를 앞두고 김종인 대표가 지난 주말에 최임사는 뭔가요? 뭐, 퇴임사 하죠. 예. 이현우 버전이죠. 최임사. 최임사. 네, 우리 신 PD님이 바쁘셔가지고 네. 퇴임사를 발표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 내용으로 또 시끄럽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 내부의 이념과 정파 간 정쟁의 결과가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바로 분열과 싸우는 것. 교과서적인 아주 훌륭한 내용. 훌륭한 말이죠. 경제 민주화 없는 정치 민주화를 성공할 수 없다. 경제 민주화야말로 99%의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권 교체로 가는 이 길. 동의. 네. 우리 당의 집권과 정권 교체가 분열의 길이 되면 결코 안 된다. 아니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계속. 네. 정치가 거리의 구호와 선동의 말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뭔가 이 말 자체는 맞는데 네. 의식하고 말한 것 같네. 그쵸. 네? 지금 어떤 당내 타겟이 강경파들 있는 소위 말하는 네. 거길 타켓 삼아가지고 이러고 있네요. 그들이 우리의 타겟이다. 네. 이런 거죠. 뭐 말만 하면 선동이래. 아유 씨.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안보와 생존의 문제인 반면 한중 관계는 경제와 번영의 틀 안에서 이해돼야 한다. 정말 꼰대 같은 마인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안보와 생존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북한이 뭔 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멍청하기는. 자, 북한은요. 절대적으로 남한에다가 핵 못 쏴요. 왜 그럴까? 왜? 쏘는 순간 자기들도 박살나거든. 공멸. 안 그래? 쏘는 순간 자기도 박살나. 지금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3대 체제. 이거 정말 자기의 대한민국 그 어떤 기득권보다 더 강력한 기득권이거든. 이걸 안 놓치려고 3대까지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얘들은 통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북한 인민이 잘 사는 것도 필요 없어. 지들만 배 두드리면 돼. 그런데 얘들이 왜 전쟁을 해? 한번 뒤지는데. 에? 그때 얘들이 넘어올 리도 없고요. 쏘지도 않아. 핵을 왜 가질라 그래? 미국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세요. 대미 협상용 카드로 그럼 이용한다. 만약에 미국에서 예전에 하려고 그랬지. 안전보장. 내가 당신네 날 안전보장 해주겠다 사인해주면 다 해결되는 문제야. 근데 미국은 안 해주고 있고 북한이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한미가 생존의 문제야?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한테 우리 좀 지켜줘요. 안 해도 미국은 우리를 지켜줄 수밖에 없어. 동아시아 패권 전략상. 순망치 아닌가요? 그럼 당연한 거지.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하는데 말 안 해도 지켜준다니까.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전에는요 국익이라 하는 거는 총칼로 쏴서 얻는 게 국익이었어. 이젠 안 그래. 경제죠. 경제야 경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수출에 수입에 40%가 중국한테 몰려있는데 이걸 뭐 한미 안보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르는 게 아닐까요, 이분이? 그래서 꼰대는 안 되는 거야. 아니면은 세대마다 그게 다른데 이 김종인 대표가 살았던 그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미국의 입지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어젠더를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정치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왜 북유럽에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다른 거는 경륜이 필요하지만 정치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야. 지도자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꼰대는 가. 빙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뭐 한국 전쟁도 겪고 뭐다 이해한다고. 그렇죠. 그때 또 1960년대 70년대는요 미국 원조 없으면 우리는 망한 나라였어. 그건 맞죠. 미국 원조 때문에 살았다고 이해한단 말이야. 이제는 다르잖아. 이제는 문화산업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대고 국경이 없는 사회예요. 근데 아직까지 총칼로 이념대결을 하고 자빠졌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지.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나요? 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당은 거수기로 전락해 대립과 혼란 속에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은 시대적 과제다. 맞지만 라고 얘기했네요. 이번 박 대통령 임기 안에는 개헌 불가능합니다. 말 꺼내지 마 이건 아예. 이거 하기 되지도 않는 싫어하잖아요. 거죠. 정권 교체가 돼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 뭐든 정권 교체 하고 나서 그때부터 논의를 시작하든가. 지금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싫어하시나요?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대통령이 싫어하고. 이거 찬반 나눠 있고 국민투표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정당이 도그마에 집착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차기 지도부가 나오더라도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마지막 당대표를 내려놓은 이후에도 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이를 위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그 어떤 책임도 떠맡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경제민주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기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뭐 경제민주화 한다는 데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권에서. 그렇죠. 근데 답답한 거는 이분이 지금 야당에 경제민주화 할 사람이 안 보인다 리더가. 그래서 자기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혹시 여당에 경제민주화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찍겠다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당보다 국가가 중요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참 이 사람 한 번 실수하더니 또 실수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박근혜한테 속아가지고 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근혜한테 경제민주화 한다고 속았잖아.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박근혜가 거짓말하는 거 알았는데 왜 본인은 멍청하게 속아놓고 지금 와갖고 또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경제민주화를 할 수가 없어. 자기 기득권이 있었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친일부터 시작해서 친일, 친미
이승만, 박정희 쭉 이렇게 100년 가까이 그렇게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위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경제민주화를 해요? 경제민주화를 할 사람이 새누리당에 들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후원자나 지지자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를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표를 먹고 그런 사람들의 표심을 잡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줬던 곳으로 칼을 겨누는 행동을 하진 않죠. 근데 그걸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판단력에 의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7개월 동안에 이제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총선에 기여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기여한 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네. 네. 근데 본인이 다 했다. 뭐 그건 아니고. 뭐 자기가 말할 수 있지. 나도 사실은 내가 다 한 것 같아 총선에. 야당이 승리한 건 다 내 덕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요. 다 내 덕이야 다. 이재희 덕이다. 그럼 이재희 이재희도 덕이 있죠. 이재희 3인방이 있잖아요. 네. 콕 집으세요 내 덕이라고. 세작과 이 박사는 뭘 했어 걔들이. 한 게 없다. 내 덕이야 다 내 덕이야. 이게 마침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 덕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김 대표가 전부 다 본인의 덕이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고 오히려 김 대표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런 사람 있기 때문에 겸손함을 좀 가지시고. 전체의 공을 가져갈 수는 없고 그럼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산 총선 승리는 개인기예요. 그 후보들의 지역을 몇십 년 닦았던 보통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당선됐던 그런 후보들의 개인기가 뛰어났었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새누리당의 삽질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도가 전체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는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 뭐 총선 때 부산도 한 번도 안 내려갔잖아. 당연히 질 줄 알고. 나는 당연히 3번이나 갔어 나는. 이게 나라란 말이야 이쪽은. 나는 후트란 말이야. 뭐든지 내가 잘 봐. 김혜영한테 안 갔다고 아니, 했잖아요. 그거 내 실수했어. 아니 사람들이 왜 자꾸 부산 가냐고. 어차피 안 되는 거. 네. 아니, 멀리들 다 되게 돼 있다고. 김행한테 안 간 거 정말 내 실수였고. 그건 진짜 될 줄 몰랐어요. 네. 아쉽네. 네, 그리고 이제 개헌을 대권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발언도 했잖아요. 개헌 연합을 통해서 이제 마쿠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 레이스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뭐 김 대표가 지지하면 그 표가 수확 쏠립니까? 김 대표가 뭔데? 아니 자기가 정말 그 공천권 갖고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 힘 있는 당대표였기 때문에 다 쏠렸지. 네. 이제 당대표 내려놓으면 누가 김 대표 말 듣는다고 뭐 자기가 지지하면 그 말고를 얘기를 해. 오히려 내가 힘이 더 있어.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하는 게.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얼마 전에 손학규 씨랑도 극비에 회동을 했다. 아이, 뭐 기사가 이건- 근데 솔직히 극비 회동이라는 말도 웃긴 게 다 보는데 뭐. 하는데 뭐가 극비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손학규 씨는 요즘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여기도 네. 찾고 저기도 찾고. 네. 정계 복귀가 임박했기 여기저기 때문에. 찾으니까 저기로 왔으면 좋겠어요. 멀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복귀 임박했는데 본인이 대통령 할 거 아니잖아요. 힘들죠.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이 정계 복귀해서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에 한 페이지라도 장식하려면 더민주로 들어와가지고 정말 다 내려놓고 더민주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애쓰는 거. 그게 지금 역사에 길을 나올 한 줄이에요. 약간 JP 포지셔닝 그런가. 뭐 어쨌든 총리로. 본인이 대권 주자 나갔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힘들죠. 그건 분열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DJ가 정계 복귀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욕 안 먹지. 그렇죠. 정계 복귀하고 또 졌어 봐. 좀 작살났죠. 이 시대의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그냥 욕심쟁이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노욕의 아이콘이 됐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노욕의 아이콘이 됐겠죠. 이제 개헌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를 보면 일단 정치 지도자에 의한 독단적인 결정이 많았었고 87년만 조금 다른데 그때는 이제 독재를 끝내기 위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지금은 사실 정치 지도부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한데 이 개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밑밥을 까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친박 비박 갈등이 있고 분당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포지셔닝을 옮길 걸 미리 얘기를 하고 던져놓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헌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말했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슬로건부터 명확히 하시는 게 전 더 좋다고 보여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민주가 지난 주말까지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이제 언론에서는 친문당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권리당원에서 그 친노 친문이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네. 이걸 참 뭐라고 하기가 좀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박이 전당대회에서 친박이 휩쓸었던 거는 위에서 찍어내린 거잖아. 무슨 문자 보내고 누구 찍어라 이렇게. 네. 박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전당대회에 나가가지고 대통령이 거기 가갖고 무슨 축사를 하고 자빠졌어. 그 축사가 뭐예요? 이정현 찍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 대표는 지금 아무런 말 하고 있잖아. 누구 응원한다도 얘기하지 않고 네.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 당원들이 그렇게 찍는데 뭐 그걸 뭐 어떻게 할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걸 강제적으로 찍지 마! 이럴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물론 일부에서 제가 언급했던 대로 이게 전략적으로 좋지만 않다.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에 투표권이 있었으면 나는 투표를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뭐 이상한 사람 찍을 수는 없으니까 당대표 정도만 투표하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 뭐 당원들이 한 건데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당이 이제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 때 막 당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정당하게 뽑힌 당대표를 계속 흔들었잖아. 근데 최고위원들도 흔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 친노 친문을 압도적으로 이번 당원들이 밀어준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로 지도부가 꾸려지면 네. 정말 혼연일체돼서 당대표 흔들지 말고 후보된 사람 흔들지 말고 네. 그래 힘을 합해가지고 새누리랑 싸워야겠죠. 네. 이제는 뭐 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당선되든지 당대표를 중심으로 좀 단결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 새누리나 보수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일단은 프레임을 걸어서 상대당을 공격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당 지지자들 내부 충돌에서도 이런 프레임을 쓴다는 거는 우리 당에 전혀 되지 않을 뿐더러 한 번쯤 왜 문재인이란 후보 또는 노무현이란 후보 당시 대통령에게 몰표가 갔는지 절대적 지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럼 뭐 어차피 종편이야. 이래도 공격하고 저래도 공격하고 그렇죠. 뭘 하든 공격하는데. 뭘 하게 지금 이게 노래 보고 있다가 뭘 해도 공격하는 거잖아. 네. 그럼 뭐 그거를 쫄아. 이래든 공격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 되는 건데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 에? 정치에 그렇게 관심 없고 이런 분들은 무슨 당대표쯤 관심 있지 뭐 최고위원이 뭐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광고 하겠습니다. 있어? 광고 있나요? 네, 광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중고차 마이엠카 광고였는데 이 마이엠카 강상욱 대표가 페이스북에 중고차는 강상욱, 중고차는 강상욱이라는 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북 통해서도 많이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누리 필요하지 않나요? 뭐 차를 한 개 사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네, 저는 뭐 중고차를 안 삽니까? 아니 모닝 중고로 살까 지금. 네, 뭐야? 모닝용이 뭐예요? 맥모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모닝 뭐. 차 모닝 산다고? 네. 아, 그래요? 뭐 슈퍼카만 타서 그런 거 모르세요? 슈퍼카. 알겠습니다. 모닝 아니면 스파크. 모닝이나 스파크. 네. 뭐가 더 나을까요? 저를 보는 눈이 스파크가 티네요, 당신이. 이 꼴리는 대로 사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중고차를 사게 되면. 네. 강대표, 마이엠카 강대표 연락하는 걸로. 그러네요. 네네. 잘해주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좀 깎아주시려나? 깎아주려고 봅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중고차를 살 일이 있으면. 없어요,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안보 통치. 이분이 또 안보밖에 그렇게 모른다고. 네. 안보밖에 안 보이는. 아무밖에 모르는 바보. 그렇죠. 그냥 바보 아니야? 네, 아니 안보밖에 모르는 바보예요. 이 우병우 논란으로 이제 레임덕을 이 셀프 레임덕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연일 안보 이슈를 부각을 시키면서 정권 지키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우병우 문제도 있었고 뭐 사드 후보지 문제도 있고 전기요금 누진세 논란이로 악재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0.2%나 올랐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건 우리가 말한 안보 이슈. 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뭐 중국 갔네 이거 가지고 용단 폭격하고 대통령부터 나서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했잖아.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예. 뭐 앞뒤 맥락이 마음 전혀 아파요. 맞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그러다 보니까 또 동정심 자극 이렇게 해서 또 박 대통령이 워낙 초롱성 콘크리트 지지율이에요. 잘 안 무너져요. 역대 이 정도 지지율은 없어요. 없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정권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뭐 대통령 그 국정 지지율이 뭐 그렇게 큰 저게 있나 싶기도 하고. 대구 경북 쪽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이건 뭐 아마 사드 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근데 뭐 저는 지금의 뭐 대통령 여론조사, 정당 여론조사 지금 보면은 지난주와 별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새누리당 지지율은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은. 네. 지금 하는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내년 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에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게 연말에 어떻게 움직일지 또 이번 추석 때 일가 친척들이 모여가서 정치 얘기할 거 아니야. 네. 그때 저는 한번 시청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잘한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죠.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잘할 수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론조사 받는 분들은 기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박 대통령 잘하지 뭐 이렇게. 근데 추석 때 모여가지고 박 대통령이 잘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욕하는 사람은 엄청 욕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여론의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추석 전에 또 박 대통령이 뭐 하나 터뜨릴 거야. 하시겠죠. 타겟 터뜨립니다. 뭐 터뜨릴까요? 뭐 북한 이슈 이런 거. 또 누구 하긴 북한밖에 없어. 그게 최고거든. 에이. 그 북한에 뭐 또 지금 넘어온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넘어왔다든가 뭐 이런 거 또 터뜨립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추석을 잘 넘기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나한테 다 걸리는. 네, 그래서 오늘 일찍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 주요 인사들이 탈북과 망명 이런 걸 언급을 하면서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까지. 그냥 누가 적어준 거 읽은 거예요. 근데 누가 적어준 걸 읽었다 해도 북한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 해놓고. 그렇고 통일은 대박이라 해놓고 최대 붕괴로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요. 뭐야 이게. 그냥 읽어주는 거야. 통일 대박도 그냥 누가 읽어줬어. 통일 대박 내가 그 말했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의 의지가 없어 전혀. 누가 읽어주는 것만 얘기하고 자빠졌으니까. 인천 상륙작전도 관람하셨다고. 그것 누가 가라고 해서 갔을 거야. 그 영화관 상륙하신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야 네. 그런 영화가 있었어. 내가 그게 아니고 누가 가라고 해서. 근데 영화관이네? 도착했는데 문 여니까. 그럴 가능성이 영화 봐야겠구나, 상당히 이렇게. 높아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청와대 트위터에 영화관 찾으셨다고 올라왔다고. 하여튼 추석 전에 큰 게 한 게 뭐 터질 거라고 보는데, 난 그러든 말든 저는 민심은 이미 돌아섰다. 특히 우병우 건 때문에. 네. 그래서 추석 때 아마, 우병우가 계속 버티고 있다면은, 우병우 건으로 많은 회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가 열심히 싸워주고 계시니까. 그럼요. 조선일보가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네. 괜히 조선일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안보 물타기가 국민들에게 먹히는 건 또 한계가 있지 않나요? 그럼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쵸. 우리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그러면, 마트 가서 라면 사고 안 하잖아. 맞아. 쐈어? 그 새끼를 또 그랬네? 이 끝이야. 예전 같으면 난리 났거든. 이제는 그렇게 안 먹혀 들어가. 자, 지난 총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총선 때 일주일 남기고 한 2건 터졌지. 북한 건. 북한 맞아요, 애들 뭐 맞아요, 넘어왔대. 맞아요. 2건 터졌잖아요. 근데 표심에 영향이 있었어요? 없었죠. 없어. 북한 건수는요, 오히려 역풍 맞기 딱 좋아. 예전 천안 건도 오히려 역풍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건 영향이 있지 모르지만 표현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북한이 뭘 했다고 2번 찍으려고 마음먹은 사람 1번 찍습니까? 그걸 넣기 때문에 여기가 매주 발표되는 이 여론조사 1위 1비 할 필요가 없다. 그거 늘 얘기하잖아요. 이 여론조사 누가 하냐 누가 봤냐고 누가. 에이씨. 여론조사 자체를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최악의 여론조사.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사드 배치 관련해서 이제 성주 내에서 제3후보지 관련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성주 상황이 좀 어떤가요? 이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뭐가요? 그 장소 배치 옮기는 가능합니다. 게? 가능해요? 네. 성주에서 성주로 옮기는데 뭐. 거기 김천 쪽으로. 성주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 성주군만 벗어나지면 안 된다. 골프장 그거 왜? 인근으로. 미국이 옮긴다고? 요구한 거거든. 성주다. 우리나라가 정한 게 아니라고 좀 봐요. 미군이 성주다. 라고 찍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성주인 거야. 못 오겨. 다른 데서는. 성주에서 성주로 옮기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근데 김천에서 좀 반발을 하고 있다고. 김천이 가까운 곳으로 옮기니까. 그러니까 성주 도시는 벗어난다는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저는 이게 갈라치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성주 군민과 성주 군민을 갈라치기 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사드에서 성주 배치한다 그래 놓고는 또 뭐 국민들이 이게 청와대에서 이야기하기로 외부 세력이 있다. 네네. 이거는 한국 국민들끼리 갈라치기 하는 거였거든. 네. 그런데 성주에서 옮긴다 그러잖아. 그러면 성주 군민 내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옮기는 거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옮기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 네. 아니 옮기는 거 반대하는 게 사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 네. 그 사람들이 싸울 거 아니야. 그럼 그렇죠. 딱 그렇게 됐잖아요. 딱 그렇게 됐어. 군민 간 갈등을 만드는 거. 정말 얍삽한 사람들이야. 근데 여기에 또 넘어가니까. 어쩔 수 없죠. 뭐가 어쩔 수 없어. 국민들의 입장에서. 자체는 반대다 이렇게 계속 나가야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 지금
그 기사에는 일방적으로 투표를 하니까 저 옮기는 거 찬성 쪽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성주 국민들도 그렇지 않대요. 그거는 그 조직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고 조직위원장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계속 투쟁하겠다라고 얘기했어. 자체를 반대하겠다. 그럼요. 아니 그걸 옮기는 거 찬성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정말 지역 이기주의인 거야. 딴 데는 되지만 우리 지역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성주 국민들이 처음엔 그 얘기했다. 나중에는 우린 지역 이기주의 아니다. 사드 자체를 반대한다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그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기주의인 거지. 그쵸.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다른 지역의 국민들한테도 지지를 받기 힘들겠네요. 그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통령이 내년 대선까지 좀 이런 남북 관계 뭐 긴장 모드 이런 걸 좀 계속 국민들끼리 갈라치게 하는 거. 자기 아버지한테 못된 걸 배워 처먹었어. 이게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건데 박정희가 정말 즐겨 써먹던 거거든. 그래서 그 2인자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2인자인 줄 알아. 이건데 2인자는 없어. 네. 다 3인자죠. 그게 뭐야? 자기한테 충성 경쟁을 시켜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용인수를 갖다 펼쳤는데 박 대통령은 그거를 지금의 박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가 용인수를 펼친 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주고 있어. 그래서 여성끼리 싸우고 노동자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노동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끼리 싸우게 만들고 사드 찬성 반대 싸우게 만들고 다 이런 거잖아. 정말 나쁜 사람이야. 에휴, 근데 대선이 벌써 내년이네요. 네. 시간 빠르네요. 내가 문재인 TV 그때 할 때 다음 대선 때 나 결혼해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큰 꿈을 꾸셨네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큰 빅픽처였는데. 꿈이었네요. 네. 빅픽처였는데.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돼 있을 줄이야. 사실 진행하잖아요. 청정구요. 네. 사실 저도 그때 제가 MBC 아나운서가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 MBC는 괜찮았거든요. 자, 그러게요. 지금 청정구역이 100만 이상이 듣는 방송인데. MBC보다 많이 와요. 그럼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이 없어요. 청정구역 방송하는데. 다음 주도 나오지 마, 둘 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 혼자 하겠어. 제가 지난주에 경북 경산에 가서 강연을 했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고 하니까 팟캐스트를 통해서 알게 됐네요. 야, 어창서 강연 많이 한다. 그러게요. 경산도 팟캐스트 많이 가고, 보네. 제주도도 가고. 야. 그러면서 내가 그 귤향 과즙 하나 사오라는 거 안 사오고. 그래서 제가 호텔에 있으면서 제 다음 책 구상하느라고 바깥을 안 나갔습니다. 부르주아네. 헛돼서 다음 책 구상을. 그래서 제주도 갔다 오면서 이렇게 감귤 초콜릿 한 쪽 안 사온 사람 처음 봤어요. 그것도 청정구역 덕분에 간 거잖아요. 감귤 초콜릿을 너한테 사줄 이유는 없죠. 우리에게. 어창석은 역시 뭐 이렇게 강연 갔다 온다 간다 그러니까 누리한테 얘기하고 나한테 얘기는 안 하는군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안 했어요. 역시 했잖아요, 형님. 야, 그거 다 내 덕이야. 뭐 이럴까봐 비밀로 하는군요. 강연료 받으면 나한테 일부 줘. 뭐 이럴까. 나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형님. 약간 협회 느낌. 내 글을 안 읽는 거야, 내 글을. 앞으로 강연 가면 네. 강연료의 20% 상납하기 바랍니다. 바둑협회입니까? 약간 빙상연맹 느낌. 바둑협회가 가뜩이나 네가 누구 때문에 가는데? 가뜩이나 미생으로 살고 있는데 정말 저를 진짜로 미생으로 만들려고 완생하고 싶어요. 거부합니까? 거부하면 모든 강연 끊겨 만들겠습니다. 제가 끊기진 않을 거야 아마. 이 자식아 어디서 나오나? 그러니까요. 복숭아 보냈지 않습니까? 안 가요. 참 답답하네요. 복숭아 왜 안 주시지? 사실 창석이 모르는데요. 네. 창석이 모르는 강연 이번 주 또 하나 잡혔어요. 저한테 곧 옵니까? 곧 갑니다. 그래요? 사랑합니다. 다 토스 해주는 게 엄청 많어. 그걸 알아야 되지. 감사합니다. 다 끌어지게 만든다. 도와주세요. 앞으로 20% 주세요.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가도 공개가 됐나요? 단가요? 네.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아니면 네가 지금 뭐 단가 따질게요? 20%를 사기치기 위해서. 뭐 한 100 받았는데 15만 원 받았다고 얘기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3만 원 드리고. 여기서 오창석이 포 이그젠플 하면서 자기 단가를 올리네요. 창석이 사실 단가 30이거든요. 아니 100만 원 올렸어. 뭐 단가를 100줘. 30 아니에요, 저. 70선입니다. 70선이야? 네. 70? 솔직하면 70선입니다. 진짜요? 70선. 자, 제가 일단- 연말까지 100으로 만들고. 여러분 자기 생각보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70선입니다. 네. 그러면 70선을 지난주만 강의를 2개 했으면 그렇죠? 아니, 하나는 70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경산 70 아니었습니다. 바로 뽀록 나죠? 그 얼마였어요? 근데 그 단가를 삐처리해서 50. 네. 삐 안 합니다. 그냥 내보내겠습니다. 하여튼 그 매주 할 때 강의는 이 정도 잡히면. 아니, 한 달에 2개, 이렇게. 청정구역 출연료는 누리한테 양보하세요. 그러게요. 왜요? 지금 누리가, 네. 네가 단가를 70, 50 얘기하니까 갑자기 네. 쓸쓸한, 좋아.
야, 나는 그만큼 뭐가 버시잖아요. 훨씬 많이 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씁쓸한 표정을 했어. 모닝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모닝 살 돈이 없는데. 이 모닝을 일회용으로 쓰세요. 차 2번 타 이런 거. 어떻게 똑같은 차를 2번 탈 수가 있지 이런 거. 강상욱이 마이 엠카에서 모닝 사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뭘 알아? 주겠다는 거야 뭐야? 아니. 아니래. 다음 제주 가면 귤 한 가지를 사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너만 먹지 마세요. 네. 자, 다음 어쨌든,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창석은 이기주의자로 정리하고. 네, 정말 인성이 쓰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스 영스. 네, 한스 영스. 쓰레기한테 뭘 한스 영스로 기대하겠어요. 가죠. 네, 한스 영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1일에 경상북도가 내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이다라고 하면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게 박정희 우상화 사업에 이제 수천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웬 우상숭배인가요, 지금? 아, 이거 우상 후배 말만 나오면 가슴이 덜컥덜컥하네요. 그러게요. 우상숭배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거야말로 정말 우상숭배입니다. 아니 이거 하려면은 야 시장 네 돈으로 해라. 그니까요. 왜 혈세를 하고 자빠졌냐? 네 돈으로 하지. 아, 지 돈이면 하지도 않아. 안 하죠. 자기 돈 아니라고 말이야. 에휴. 아니 뭐 구미 시민한테 물어보든가. 어? 아니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뭐? 야. 근데 이제 구미도 바뀌고 있다고 느꼈던 게 지금 경산 내려갔다가 그 강연을 하실 때 말씀하셨던 분이 안타깝게도 그 구미시 갑에는 민주당 후보가 없더라고요. 근데 1번 후보와 5번 후보가 있었습니다. 민중연합당 36%를 득표를 했다고요. 구미시 갑에서. 그러니까 표심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36%를 득표를 했다는 거는 적어도 36%의 구미시 그 국민들은 이걸 반대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충성 경쟁인 거죠, 정권에. 나 이거 잘하고 있지, 예쁘지라는 거. 그걸 알리기 위해서. 지금도 충분해요. 지금도 구미시에 가보면 여기저기 박정희 우상화 작업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저 밖에도 구미시민 오셨네. 구미시민 반대한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절반이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왜 이걸 뭐 쥐가 마음대로 몰아붙여 이거를. 어? 그리고 아까 우상숭배 얘기 나왔지만 무슨 박정희 뮤지컬도 한답니다. 그러니까요. 탄신제, 추모제, 부끄러 다 다큐멘터리작, 음악회. 8.15 강복이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일본군 장교 출신을 왜 우상숭배를 만들어? 그거 말씀드렸죠. 박정희 전기. 왜곡된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게 박정희는 일본이 망할 걸 알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만주군관학교에 입대했습니다라는 개소리고. 왜곡된 만화가 지금 진짜로 만화 박정희가 퍼지고 있어요. 정말요? 박정희 특집을 개판이에요, 진짜. 다들 국민들 필수 교양으로 듣게 해야 돼.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 여자 저 여자 다 건든 것까지 다 해가지고 다 모든 거 다 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 예산이 40억으로 계획이 됐는데 청와대 협의를 거치면서 300억 원으로 7.5배가 뻥튀기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임기가 그걸 말로 가는데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중성 경쟁을 하려고 난리인지 모르겠네. 이해할 수 없네요, 진짜. 이 콘크리트 지지율이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럼요. 박정희 대통령 숭상한다고 당신들한테 다 표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좀 바뀔 거라고 봐요. 무조건 바뀔 겁니다. 네. TK도 일단 PK가 지금 완전 바뀌었잖아요. 대변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TK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TK도 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정말 이건 구미시장 자신의 어떤 사적 욕망을 위해서 저는 이런 것 같았거든요. 네, 그렇죠. 국민을 먼저 생각해라. 자기는 공적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공적 임무를 생각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구미 시민들 저렇게 깨어있는 구미 시민 같은 분들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더. 그럼요. 아, 참. 박정희 씨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참 연일 북한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또 북한을 따라가네요. 그 비슷해 DNA가. 독재자 DNA야. 종북 아니에요, 종북? 거기가 종북이야 사실은. 진정한 정부이죠. 네. 네, 박씨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주 중요한 코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박누리의 누리과정. 네, 정말 이름 안 중요한 바꾸나요 건. 이제? 아, 이게 누리과정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쭉? 뭐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쭉 갑시다. 그래서 제 마음에 와닿는 그 코너명이 있으면 제가 바꿉니까? 바꿀게요. 네. 근데 지금 1부가 끝났고 2부도 40여 분이 흘렀습니다만은 오창석 색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선명이 안 돼. CD 챙기라고 했잖아요. 아, 그 정도 가지고 뭐 아니 항상 매회 쓰레기 발언을 두 번씩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덩달아 저의 쓰레기라는 말도 줄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지난주에 댓글 폭탄 굉장히 때문에 쫄아있어요. 굉장히 쫄아있어요. 네. 아니에요. 내가 사실은
알지만 창석이 더 잘 알지만은 우리는 전화가 와도 뭐 왜 이렇게 하고 문자 오면 답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번 주에 친절히 그러니까. 단체 카톡도 아니야. 개인 카톡으로 내가 개톡 조셨어요. 창석아 네. 쫄지 마 이 새끼야. 내가 보냈잖아요. 정말 그 워딩 그대로 쫄지 마 새끼야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쫄아가지고. 아니야. 얼굴이 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그래도 작은데 더 작아지고 있어요 지금. 안타깝네요. 어떡해. 네. 뭐 돌 맞았어요. 뭐 기다다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곧. 기다려 봅시다. 네. 근데 사실 그 신넘버 3에 남배우 네. 그 화려한 남배우도 네. 한번 크게 당하고 한 3주간이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 정말 세상을 정말 반 이상 산 내일 모레 한갑인 양반도 그렇게 용당 폭격을 맞더니 3주간 말이 없더라고. 그 말 많은 사람이. 본의 아니게 무건 수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창석이도 충분히 자기 검열을 하는 거지. 머릿속에. 이거 참 방송인으로서 안 좋은 건데. 여기서 지금 들어간 말들이 너무 많아. 입에 이걸 못 나오는 건 많아. 내가 딱 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네. 아니 곧 돌아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봅시다.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까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습니다. 아니, 오늘까지 조심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 그러다 다음 주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조심하다가. 그럼 안 돼요. 네. 다음 주에 못 다음 주에 계속 나와야 돼요. 네, 2부 메인 코너 박누리의 누리과정 시간입니다. 네. 누리과정 이번 주 뭡니까? 이번 주 누리과정 주제는 월미 은하레일입니다. 월미 은하레일. 이름만 남기고 진짜 은하로 사라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박누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월미도 가봤어요? 그 놀이공원? 네, 바이킹. 바이킹. 네. 언제 가봤어요? 저 대학교 1학년 대학교 때. 1학년 때. 네. 누구랑 갔어요? 친구랑. 이성,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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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 이름이 김동성이었어요. 그랬어요? 소소트랙 소주랑 사귀었어?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때만 해도요. 네. 월미도 많이 갔어. 타가다. 네? 타가다. 타가다 뭐야? 타가 디스코. 네. 아, 그런 거 말고 그냥 월미도로 많이 갔다고. 돌아오지 않기 위해. 그렇지. 뭐 이게 돌아오지. 회에 소주 한잔 콜? 뭐 네, 그럼요. 가깝잖아. 금방 가서 뭐 이렇게. 월미도 가면 못 돌아오나? 아니 예전에는 못 차도 돌아오도록 막 만들고 없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차가 끊기니까. 회에 소주 한잔 하면은 또 차가 끊겨요. 차 없었어요? 그때? 아니 뭐 아니 목적이 있는데 차를 안 가지고 가겠지. 술을 먹어야 되는데. 차 갖고 가면 또 술 먹어서 운전 못한다 또 국가라로 가지. 그럼 나눔 대리운전 부르면 되죠. 그때도 대리운전이 또 그렇게 막 있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아니 여성도 대충 눈치 까요. 그런데 따라가요? 아니 에이, 무긴 하는 거죠. 하여튼 뭐 전혀 모르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요. 저는 안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미도 뭐 소재 컬리 자주 갔다고 가까우니까. 그럼요. 그래 가면서 뭐 이제 또 이제 놀이동산도 한 번씩 가고 이랬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안 가는 것 같아. 서울에서 이렇게 뭐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습니까? 월미도 와서 가면 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개 카페 있습니다. 애견 카페. 그래서 개 좀 만지다가 너무 예쁘다 하고 그 근처에 이제 뭐 숙소 잡고. 저 뭐 네이버 모텔이었죠. 네이버 모텔이 뭐야? 네이버 모텔이라고 있어요. 가면. 있어요? 네, 아시는 분 이용하셨던 분들은 이제 뭐 바로 동일하실 건데 네이버 모텔이라고 있습니다. 별점 몇 개 줍니까? 네이버에서 만든 건가요? 네이버에서 만들었는지 아니에요? 모르겠고 내용은 4.8 정도. 4.8. 네. 훌륭하네요. 네. 시설 기억이 안 나. 네. 여자친구가 저한테 4.8 줬습니다.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때. 50점 만점에 4.8 준 거 아니에요? 네. 50점 만점이라뇨. 정말 한스 영수네. 아니, 내가 이렇게 발언이 안 나왔다니까. 엄청 심하게 이런 식으로. 아니. 알겠습니다. 뭐 여자친구 사랑이. 알겠습니다. 네. 4.8. 여자친구가 꼼장어를 먹였어요. 아니, 나는 그게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답을 했나요? 보답했죠. 오늘도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건 이제 전개로 복귀하기 어렵겠다. 왜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서 그냥 꼼장어 해소하기 위해서 먹어요. 이제 정치하지 말고. 꼼장 하나 쳐드시고. 꼬리 계속 깻잎에 싸주더라고요. 그때 눈치를 챘죠. 네. 전개에 복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최선을 다해야겠다. 앞으로 나에 계속 짐이 보혜 될것 같아요. 복분자주와 함께. 아, 보혜 복분자 먹었어요. 진짜로? 복분자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작정하고 갔구나, 얘도. 네네네. 어쩐지 버스 타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만해, 개새끼야. 아니, 뭐 끊지를 않아! 요즘 쳐들어야 정신 차려. 그날 갑자기 추억이 생각나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월미도 하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팡팡, 디스코 팡팡. 네, 그게 굉장히 디스코 유명하죠. 루틴이 재밌어요. 그 아저씨 좋더라고, 터는 게. 아, 그런 분들의 입담이 최고입니다, 진짜. 그런 거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저요? 좋죠. 시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하긴 조금 애매한. 근데 그분은
거기에 특성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예를 들어 야 말 너무 잘하니까 팟캐스트 한번 말 못할 거예요. 거기 특성화되는데 거기는 정말 재밌어 그분. 거기 매뉴얼에 딱 맞춘 거죠. 딱 맞추고 너무 재밌어. 상황이 연출될 거 다 알고 있어. 어떤 상황이 연출될 거. 네. 그런데 할 때는 그 유명한 바이킹도 유명하고 곧 쓰러질 것 같은 바이킹 유명하고 한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은하레이를 이 안상수 전시장 참 안상수 진짜 여기서 말하는 안상수는 보온상수 아니고 네. 그 상수도 문제 이 상수도 문제야. 네. 상수들이 문제다. 다 문제야. 평행이론입니다. 그래. 853억 원에 무려 정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은하레일이라고. 그 지금 고철덩어리지. 네, 그러니까 2010년 6월에 완공이 됐는데 누구도 타보지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야. 폐기 처분이 되게 됐습니다. 결국.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연세를 800억씩 투입했는데 이 정도면 이 사람이 다시 정계를 복귀하지 못하고 깜빵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다시 국회의원 됐어요. 아니 인천이 왜 빵꾸 났어요? 재정이. 네. 이 사람이 인천시장 할 때 안 그랬어요? 아시안 게임 유치하고. 그런데 또 국회의원 됐어 이번에 또. 이러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야. 네, 막 저지르고. 오세훈이 그렇게 서울을 망쳤는데 또 뽑아주려 하니까 또 나오려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치겠네요. 그리고 이거 해체하는데도 대당 1,0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해체해서 그리고, 고철로 파는 네. 엿바꿔 먹는 건가요? 엿바꿔 먹는 거야 네. 진짜로. 근데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면 결국 그 책임은 또 국민들이 다 져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국민의 세금 800억이 날라간 거죠. 날라갔죠. 예.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이 정도면 이제 주민 소환을 하거나 뭐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운전 중에 쓱 지나갔어요. 이 안상수 씨가 자기 치적을 내세우려고 추진한 거고. 네. 그러니까는 이게 부실공사가 됐으면은 부실공사한 업체라든가 혹은 관리 감독하는 감리단 네. 이쪽에서라든가 행정공무원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못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도 다 그냥 무죄로 풀려나고 이 사람은 또 국회의원 나서 당선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정의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책임 없는 정치야. 네. 막 지르고 보는 거지. 이게 사실 보통 이런 경전철 사업이나 이런 철로 사업을 보면은 보통은 그 깔고 나서 당초 보고되었던 예상 승객수 대비해서 형편없이 이용객이 적다라든지 이런 걸로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건 아예 운행조차 못했다는 거죠. 운영조차 못하는 거죠. 이게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도 월미도 은하레일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조각만 이렇게 다 네, 위에 그냥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소형 모노레일 사업을 거기에 진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고철을 그 큰 모노레일은 다 팔아버리고 이 교각이 설치돼 있으니 그걸로 이제 소형으로 한다는데 난 이것도 제대로 될까? 좀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처음에 안상수가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아니, 누가 봐도 이게 돈이 돼요? 안 되죠. 월미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월미도가 어떻게 랜드마크가 되냐고. 그러니까 어떤 관광객이 거기 가고 돈 내고 그걸 타겠냐고. 월미도의 특성을 모르는 거예요. 월미도에 모노레일 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정확히 이해했어요. 숙박시설을 늘려야 되나? 그럼요. 아니죠. 아름다운 경치를 많이 자연 경관을 가꿔야죠. 그래 해 먹고 왜? 소주 먹고 조개 고기 먹고 자연 환경만 봐도 술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 그게 진정한 관광 산업이죠. 거의 약간 무릉도원처럼.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인데 시장이 추진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말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 또다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이렇게 말아먹고. 답답해요. 네, 이분이 보궐로 당선되고 이번에 또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 리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리더가 되는데 따라 내 삶이 달라지거든. 인천을 누가 망쳐놨는데 그 사람을 왜 또 뽑아주냐고. 그러니까 정말 이분 되게 좋으시겠어요. 아무리 다 망쳐도 계속 뽑아줘. 그러니까 더 문제는 이 따오걸 한 사람을 공천한 새누리당이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 당은 뭐 국가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국민의 편의 이런 거 생각을 안 해. 어떻게든 당선돼갖고 빨아먹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새누리당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을 뽑아준 인천. 지금 인천 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분 뽑은 사람은 좀 무시당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인천 시민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이명박 시민이라- 뽑은 오창석이 계속 무시당하는 그렇죠. 것처럼. 아 제가 우상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도 우상숭배의 좀 일종이 아닐까. 네. 왜 또 이명박을 마음이 뭐 아프다. 우상숭배 비판한 분 그러니까 너 같은 새끼 이명박 보고 갔다고. 아,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어떡해. 그런 건 약과죠. 다른 게 훨씬 심한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안상수 아니 근데 뭐 보면서 사실 오창석 그 네. 발언에 대해서 우리 게시판 그 트위터에서만 난리지
웬만한 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맞아요. 거의 모르시고, 네. 그리고 글을 길게 쓰고 실명을 하는 페이스북에서는 거의 말씀이 없으시죠. 없어요. 쪽지로 그냥 애정 어리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창석 옛날에 낙검수 많이 들었지. 네네. 그거 듣고 나가고 막 댓글 달고 그랬어? 아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듣고 그냥 나가. 그 이런 일이 일어나도 잘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정말 문제가 커졌구나 하면 이게 각종 인터넷 게시판 사이트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네.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클리앙하고 엠팍만 하나씩 있었고. 들어갔습니까? 예. 나는 지구상에 있는 거 다 본다니까. 다 봐서.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해한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였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리고 사실 그거를 정말 잘 들어보면은 그게 그들이 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아이고 나보고 왜 그거를 편집 안 했나는데 제가 그거 딱 들으면서 욕 먹겠네 이랬잖아요. 네네. 그걸 왜 편집 안 했냐면 이게 그렇게 문제되고 다 몰려가서 이럴 줄 몰랐다니까. 그 앞뒤 맥락 딱 들어보면 이해 간다 수긍한다니까. 아이고 일부를 얘기한 건데 그거를 요것만 딱 잘라갖고 리트윗 하니까 그 난리가 난 거지. 이 트윗이 얼마나 무섭다는지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힘내세요. 조심하시죠.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누리과정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이게 월미 은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망했는데 뭐 어떡해요. 이번 방송도 망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저는 법 같은 것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떤 책임 그렇죠. 소재를 밝히고. 지자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뭘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렇게 국민責임 빵꾸가 났으면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 함부로 이런 사람 못할 거 아니야. 지금 전국에요. 이런 거 엄청 많아요. 맞아요. 호화청사 줘놓고는 나 모르겠다. 내뺀 시장들. 또 쓸데없이 구름다리 필요도 없는 데다 구름다리 막 세워놓고 그걸로 관광 사업했는데 아무도 안 가고 이런 거 엄청 많다니까. 레일바이크 한창 유명할 때는 온 동네 레일바이크까지 그래요. 했어요. 그 지금 가면 잠수밖에 없어.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치적 세우려고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국책 사업이나 시책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 될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 소환을 근거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주민 소환을 해서 잘못된 경우에 그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또는 광역지자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볼 수 있는 피드백의 과정이 법제화가 된다면 함부로 시작을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시작을 할 때 하겠습니다. 인천 시민들에게 도움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규모 정도의 일정 부분 이상, 예산의 10분의 1 이상이 넘어가는 큰 사업이라면 주민의 동의를 밟을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게 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큰 국책 사업 자체가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올림픽 할 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올림픽의 목적과 순수한 의도는 잘 알겠으나 올림픽이 일어나고 나면은 최근 어떤 기사를 봤는데 무조건 올림픽 난민이 발생한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88 올림픽 때 상계동 173번지라고 해서 그쪽에 살고 있는 난민들이 강제로 쫓겨났어요. 그 올림픽을 세워야 된다고, 올림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경찰과 싸웠는데 맞는 사람이 잡혀가고 때리는 사람 상을 받는 이상한 구조가 됐고, 그 사람들이 결국 명동성당으로 옮겨갔단 말이죠. 명동성당으로 옮겨갔다가 국가에서 배려해서 부천시 고강동으로 옮겨갔는데 고강동도 다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부천시 옆에 있는 고속도로에 성화봉송이 간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땅굴을 파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림픽 난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음에 열릴 그 도쿄올림픽 또 올림픽 난민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이 일어났을 때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와 국민들의 피드백을 받는 절차가 좀 법제화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서라도 이건 지자체장들이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얼마 전에 왜 그 계산 호랑이 굴 문제가 또 터졌었거든요. 사실 충북 계산이 2015년 관광 백선으로 꼽힌 지역이래요. 그런데 거기 이제 계산굴? 하여튼 계곡 그쪽으로 가보면 네. 계산 호랑이굴이라고 있는데 거기 안내판 있어요. 표지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겨울이면 눈 속에 호랑이 발자국이 남겨져 있어 1968년까지 호랑이가 드나들며 살았던 굴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산막이 옛길을 만든 임각수 군수가 청년 시절 창을 들고 사냥하고 다녔던 곳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군수가 어쩌라고 병신들아. 약간 주몽 같은 느낌이네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찾는 관광지에다가 표지판을 딱 달아갖고 설명해놓고 여기 우리 군수님께서 창 들고 놀던 이런 이거 약간 지역의 양반의 지주가 단군신화 느낌. 그러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데 이거를 담당 공무원이
자, 올렸을 거 위에다가 군수님 여기 이렇게 게시판 이렇게 쓰고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서 다 통과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네. 군수도 지액이 있는데 그거 사인했다는 거야. 통과. 그래서 박았다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이거 계산군이 제대로 안 들어갔다 준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말리는 새끼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야, 씨, 어디다 다 우상숭배구만. 이제 우상숭배가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트렌드야, 북한이야? 왜 다 이지랄이야? 토테미즘이 많이네, 이게, 진짜. 임 자식들. 더 웃긴 건요, 이 군수님, 임각수 군수님. 네. 지금 빵에 계세요. 아, 그래요? 돈 받아 쳐먹어가지고. 이런 짓을 벌리니까 그러지. 아유. 그니까, 이게 뭐냐면. 말로가 안 좋네요. 창을 들고. 옷빵 썼다, 또 누리빵 썼다, 예. 창 던지는 게 웃긴 거죠. 그렇죠. 아니, 호랑이랑 창 던지고 쐈대는. 아, 이게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은 뭐냐면, 견제 세력이 없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렇죠. 4년 동안.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런 일이. 안상수권도 문제지만, 이것도, 아니, 지금 이거는 뭐, 언론에 알려졌으니까, 이 군수가 요거도 못 가는 거지만, 이런 게 한두 개겠어요? 하나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드네요. 그 정도,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 없습니다. 나도 하나 뭐 만들어야겠다, 씨. 뭐, 안동에 하나 만드십니까? 뭐 안동에 하나 만들어. 안동에서 뭐하고 놀았는데요? 뭐,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냥, 이동형 거리. 창 대신에 추파를 던지는 거 이 병원은, 이 작가가 최대로 추파를 던진. 추파를 던지신 간호사 곳이 최대 배출. 그 하필 또 병원이에요? 네? 그때 예전에 병원 간호사랑 사귀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 진짜요? 네. 간호사 몇 명 사귀었어요? 아, 우리는 뭐 다양한 직업군에 사람과. 아, 겹치지 않아요? 아이고, 인생을 다양하게 즐겨야 되겠다. 저는 나이도 겹친 적이 없고요. 아, 진짜? 나이도 다 달라요. 그리고 직업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 그렇죠. 그 인생 그 경험이고. 그런 다양한 경험에서 오는 방송이 이 방송이야.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아, 여자랑 이거랑 뭔 상관이에요? 다 겪어보면 좋다 이거야. 알겠습니다. 이제 방송 마치세요. 창 때문에 지금. 흐름 잃었죠. 네. 근데 방패는 안 나오고 창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모순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창만 가지고 뛰어놀았다. 오로지 공격만 하셨나봐요. 그렇죠. 네. 공격만 했는 것 같고. 네. 그 창은 돌창이었을까요? 새 창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임각수. 정말 방송이 개판이네요, 정말. 임각수 군수의 창은 쇠창살이었을까? 철창살이었을까요? 그런 거죠. 그리고 임각수 군수가 사실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호랑이 굴이다. 호랑이가 자주 나타났던. 그리고 임군수께서 어린 시절 창 가지고 놀았다. 그 임군수가 호랑이를 잡았다는 얘기야? 호랑이랑 싸웠다는 얘기야?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잖아, 이거. 그렇죠. 호랑이를 창으로 잡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또. 아, 호랑이가 그러던데. 호랑이가 창으로 잡히나. 죽으려고. 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앞다리 걸고 이러면 넘어가나, 호랑이가? 아, 참. 네. 어느덧 정정구역 9번째 방송도 임각수 군수 얘기하다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책임질 것을 정치인 본인이 책임 안 지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아니, 이거 법 의지입니다, 의지.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 안산수 전 인천시장이 이렇게 떠벌려 놓은 거를 또 송영길 전 시장이 4년 동안 싸웠다고 해요. 송영길 시장이 사실은 그 똥 치우느라고 네. 자기 일을 잘 못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떨어진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뭐 IMF 똥 싸놓은 거 대중형이 다 치웠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치운대, 아빠. 지금 이명박 박근혜가 10년 동안 싸지르는 것도 또 치워야 돼. 시작하면 그 안 보이는 썩은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치워야 되니까, 저는 한 10년 치우고, 또 맞아, 10년 나머지 치워야 돼요. 10년 동안 치우고, 그 이후 10년은 재정비하고. 그러니까 좀 깨끗한 곳에 발을 그렇죠. 담글 수 그리고 있고. 그 이후 10년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번영할 수 있는. 진보가 30년을 잡아야 된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사회가 그렇죠. 되려면. 네. 30년 쭉 잡고 내가 마지막에 5년은 내가 한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5년은 우리나라면 국가의 멸망입니까? 마지막 5년은 뭐예요? 아니, 30년 진보가 잡으면 이제 세상이 제대로 바뀌니까. 그러면 5년 만에 다 말아먹겠다 20, 말인가요? 아니, 지금 25년. 안동 은하레일 깔립니까? 한 60대 후반에 내가 잡아도 괜찮지 않아? 안동 서원 탐방 레일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도 뭔가 짜증나는 소식만 계속 전해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네요. 그 중에 이제 오창석의 쓰레기 발언. 네이버 여간이 제일. 아, 근데 오늘 좀 네이버 여간이 강도가 못해요. 약했어요. 강력했어요. 네, 그래서 아쉬워. 오버한 거예요. 강도가 약하다니까 오버하니까는 이게 정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네. 네이버 뭐 어떻게 짜증만 나는. 4.8이 뭐야? 네. 꼼짝가 뭐야? 꼼짝은 사실이니까.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뭐 못다한 색드립 아니, 하나 없어요. 하세요. 다 했어요. 네, 그럼 이것으로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정구역 9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이 10회죠? 네, 10회입니다. 다음이 우리 방송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10회 방송에서 갑자기 순위가 떨어진다거나, 광고가 쓰러지는 거나, 그러면, 여러분 광고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우상숭배 사과드립니다. 광고 그런 걸로 끊으시면 안 돼요. 왜 요즘 우상숭배 트렌드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마치고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밌게 듣고, 계속 웃고 듣지만, 남는 거는 없는 청정구역. 앞으로 더욱. 그게 매력이죠. 그럼요. 남는 게 있으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요. 인생 고달파, 그러면. 뒤끝이 없어, 우리 방송이. 우리 약간 웅진 코웨이 같은 방송입니다. 깨끗하게 걸러내는. 웅진 코이한테 뭐 받았어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을 아니, 하시나요? 뭐, 김 대표가 지지하면 그 표가 수확 쏠립니까? 김 대표가 뭔데? 이게 아니, 자기가 정말 공천권 갖고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 힘 있는 당대표였기 때문에 다 쏠렸지. 네. 이제 당대표 내려놓으면 누가 김 대표 말 듣는다고 뭐 자기가 지지하면 그 말고 얘기를 해. 오히려 내가 힘이 더 있어.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하는 게.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얼마 전에 손학규 씨랑도 극비에 회동을 했다. 아이, 뭐, 기사가 이건- 근데 솔직히 극비 회동이라는 말도 웃긴 게 다 보는데 뭐. 다 하는데 뭐가 극비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손학규 씨는 요즘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네.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네. 정계 복귀가 임박했기 여기저기 때문에. 찾으니까 네. 저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멀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복귀 임박했는데, 네. 본인이 대통령 할 거 아니잖아요. 힘들죠.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이 정계 복귀해서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에 한 페이지라도 장식하려면 더민주로 들어와가지고 정말 다 내려놓고 더민주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애쓰는 거. 그게 지금 역사의 길을 나올 한 줄이에요. 약간 제2피의 포지셔닝 그런가. 뭐 어쨌든 총리로. 본인이 대권 주자 나갔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힘들죠. 그건 분열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DJ가 정계 복귀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욕 안 먹지. 그렇죠. 정계 복귀하고 또 졌어 봐. 좀 작살났죠. 이 시대에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그냥 욕심쟁이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노욕의 아이콘이 됐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노욕의 아이콘이 됐겠죠. 이제 개헌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를 보면 일단 정치 지도자에 의한 독단적인 결정이 많았었고 87년만 조금 다른데 그때는 이제 독재를 끝내기 위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지금은 사실 정치 지도부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한데 이 개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밑밥을 까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친박 비박 갈등이 있고 분당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포지셔닝을 옮길 걸 미리 얘기를 하고 던져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헌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말했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슬로건부터 명확히 하시는 게 전 더 좋다고 보여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민주가 지난 주말까지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이제 언론에서는 친문당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에서 친노 친문이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네. 이걸 참 뭐라고 하기가 좀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박이 전당대회에서 친박이 휩쓸었던 거는 위에서 찍어내린 거잖아. 무슨 문자 보내고 누구 찍어라 이렇게. 네. 박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거기 가갖고 무슨 축사를 하고 자빠졌어. 그 축사가 뭐예요? 이정현 찍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 대표는 지금 아무런 말 하고 있지 않아. 누구 응원한다도 얘기하지 않고 네.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당원들이 그렇게 찍는데 뭐 그걸 뭐 어떻게 할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걸 강제적으로 찍지 마! 이럴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물론 일부에서 제가 언급했던 대로 이게 전략적으로 좋지만 않다.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에 투표권이 있었으면 나는 투표를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이상한 사람 찍을 수는 없으니까 당대표 정도만 투표하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 당원들이 한 건데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당이 이제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 때 막 당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정당하게 뽑힌 당대표를 계속 흔들었잖아. 그때 최고위원들도 흔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 친노 친문을 압도적으로 이번 당원들이 밀어준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로 지도부가 꾸려지면 네. 정말 혼연일체 돼서 당대표 흔들지 말고
후보된 사람 흔들지 말고 네. 그래 힘을 합해가지고 새누리랑 싸워야겠죠. 네. 이제는 뭐 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누가 당선되든지 당대표를 중심으로 좀 단결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 새누리나 보수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일단은 프레임을 걸어서 상대당을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당 지지자들 내부 충돌에서도 이런 프레임을 쓴다는 거는 우리 당에 전혀 도움 되지 않을. 하면 나 김상곤 대표랑 더 친해. 추미애 후보하고 처음 봤어 그날. 친분을 내가 움직인 사람이면 내가 김상곤을 지지해야지. 아, 근데 여러분 나는 아주 알로 보고 있어요. 이게 괜찮은 사람이야. 대우면 간디 아니야 아프리카래 팟캐스트에. 아프리카의 간디. 우리 아프리카 언제 아프리카 진출하고 싶어가지고 별풍 좀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아이, 참, 예. 진출하는 건가요 우리 근데? 별풍? 네. 아프리카? 네. 글쎄요, 뭐, 신PD가 요즘에 하는 일도 없어서 바쁘다고. 우리 사업했나요? 영상도 얘기했잖아요, 영상. 그러니까. 그거에도 뭐 한참 얘기 나오더니 뭐 없고. 뭐, 그래서. 근데 사실 내가 이 얘기 하니까 지금 저기 밖에서 우리 실질적으로 영상에 이런 작업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재영 씨가 갑자기 나 확 째려봤어. 힘듭니다. 누나 힘들어요. 저게 지금 갑자기 왜 이러면서. 네, 죄송해요. 일은 네가 하니 이런 그렇지. 느낌으로. 일은 네가 하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대위 체제 종료를 앞두고 김종인 대표가 지난 주말에 최임사는 뭔가요? 뭐, 퇴임사 하죠. 예. 이현우 버전이죠. 최임사. 최임사. 네, 우리 신PD님이 바쁘셔가지고 네, 퇴임사를 발표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 내용으로 또 시끄럽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 내부의 이념과 정파 간 정쟁의 결과가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바로 분열과 싸우는 것. 교과서적인 아주 훌륭한 내용. 훌륭한 말이죠. 경제 민주화 없는 정치 민주화를 성공할 수 없다. 경제 민주화야말로 99%의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권 교체로 가는 이 길. 동의. 네. 우리 당의 집권과 정권 교체가 분열의 길이 되면 결코 안 된다. 아니,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계속. 네. 정치가 거리의 구호와 선동의 말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뭔가 이 말 자체는 맞는데 네. 의식하고 말한 것 같네. 그쵸. 예? 지금 어떤 당내 타겟이 강경파들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네. 거길 타켓 삼아가지고 이러고 있네요. 그들이 우리의 타겟이다. 예. 이런 거죠. 뭐 말만 하면 선동이래. 아유 씨.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안보와 생존의 문제인 반면 한중 관계는 경제와 번영의 틀 안에서 이해돼야 한다. 정말 꼰대 같은 말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안보와 생존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북한이 뭔 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멍청하기는. 자, 북한은요 절대적으로 남한에다가 핵 못 쏴요. 왜 그럴까? 왜? 쏘는 순간 자기들도 박살나거든. 공멸. 안 그래? 쏘는 순간 자기도 박살나. 지금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3대 체제. 이거 정말 자기의 대한민국 그 어떤 기득권보다 더 강력한 기득권이거든. 이걸 안 놓치려고 3대까지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얘들은 통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북한 인민이 잘 사는 것도 필요 없어. 지들만 배 두드리면 돼. 그런데 얘들이 왜 전쟁을 해? 하면 뒤지는데. 에? 그때 얘들이 넘어올 리도 없고요. 쏘지도 않아. 핵을 왜 가질라 그래? 미국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세요. 대미 협상용 카드로 그럼 이용한다. 만약에 미국에서 예전에 하려고 그랬지. 안전보장. 내가 당신네 나라 안전보장 해주겠다 사인해주면 다 해결되는 문제야. 근데 미국은 안 해주고 있고 북한이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한미가 생존의 문제야?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한테 우리 좀 지켜줘요. 안 해도 미국은 우리를 지켜줄 수밖에 없어. 동아시아 패권 전략상. 순망치 아닌가요? 그럼 당연한 거지.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하는데 말 안 해도 지켜준다니까.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전에는요 국익이라 하는 거는 총칼로 싸워서 얻는 게 국익이었어. 이제는 안 그래. 경제죠. 경제야 경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수출에 수입에 40%가 중국한테 몰려있는데 이걸 뭐 한미 안보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르는 게 아닐까요 이분이? 그래서 꼰대는 안 되는 거야. 아니면은 세대마다 그게 다른데 이 김종인 대표가 살았던 그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미국의 입지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어젠더를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정치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왜 북유럽에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다른 거는 경륜이 필요하지만 정치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야. 지도자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꼰대는 가. 빙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뭐 한국 전쟁도 겪고 뭐다 이해한다고. 네, 그렇죠. 그때 또 1960 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9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뭐 하세요? 박수 안 치고. 네네네. 저희가 지난 방송이 맞죠? 지난 네. 방송에서 지지난 방송이죠. 네, 지지난 방송에서
스타벅스 카드를 저희한테 다 주셨잖아요. 아, 선물로? 네. 감사드립니다, 그분. 네. 3명에게. 근데 무려 제 월급의 10분의 1이 들어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1,000원씩 들어있더라고요. 네, 너무 유용하게 잘. 누리는 좋겠네요. 쓰고 있어요. 짠 것도 아니고 스타벅스. 네. 된장하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지만 못 사 먹는 걸 아시고. 네, 요즘 마음껏 사 먹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와이프 줬는데 우리 동네에 스타벅스가 없어요. 아, 그래요? 없어. 그래서 조금 나가서 아쉽습니다. 일단 잘 쓰겠습니다. 잘 쓰도록 하고 어제 방송했던 그 중2짜리에 승규. 승규. 누구랑 같이 왔나 보니까 아버지랑 같이 왔네. 아니, 저기 맥주를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15살 새끼가 맥주를 벌써 나랑 너무 닮았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랑 같이. 근데 저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랑 아들이랑. 그럼 거기다가 아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잖아요. 네. 아버지 아주 싫어하죠. 아, 공부라 해 이건데 거기 같이 이런데 와가지고 우리 진행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있는 정치잖아요. 그냥 쉽지 않아요. 대단한 거라고 아버지 생각하고. 혹시 정당에 계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왜 대단하냐면 또 이제 저 승규 친구가 이제 제2의 이동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도 우리 아버지랑 이 정치에 대한 얘기 어렸을 때 굉장히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87년 대선이 있었거든. 우리 아버지가 선거로 가는데 내가 붙잡았지. 왜요? 1번 뽑으면 안 된다고. 노트 찍으면 안 된다. 12살 때.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턴을 해가지고 왜 1번 찍으면 안 되는지 나한테 설명하라 그랬어. 아버지가요? 그럼요. 되게 설명했어요? 깨어있는 아버지. 아이, 그럼요. 그래 설명했죠. 설명한 것 때문에 김영삼 찍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설명을 듣고 노태우를. 아니, 2번 김영삼 찍었어요, 그때. 김영 찍었는데. 내 설명을 듣고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걸 굉장히 뿌듯해 하셨어. 그래, 그 이후로부터 계속 아버지랑 정책이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들 깨어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주 아들과 아버지 아주 좋은 모습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치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공부 못 한다고 또 애를 뭐라 그러지 말고요. 공부 잘할 것 같아요. 공부 잘해? 잘한대요.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뒤에서 1등 한다고. 1등 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서울대 가겠네, 서울대. 승규가 내가 일찍 장가갔으면 좋아하는 아들이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27, 8에 낳았거든요. 아, 그래? 내가 27에 8에 애 낳았으면 딱 승규 나이야. 제가 10살만 어렸어도 안 돼. 10살로 모자라더라고요. 10살 모자라. 15살 어려. 15살로 깎어. 그때 피임에 실패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정말 개들이 또 나네. 아이, 15 지금 정치 미래 작년에 또 희망을 끊고 왔는데 거기다 대면 저 나이 때부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에이, 정말. 몰라도 돼요. 왜 몰라야 돼요? 쓰레기 그냥 피임법을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말이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알아야 된다고 보는 게 동의합니다. 왜냐면 감사합니다. 몰라서 약간 피부 케이스인가. 간사 시대로. 네. 뭘 몰라서 피를 봐요. 참. 오늘 제가 그 JTBC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사건이 오늘 뭐였냐면 21살의 여성인데 벌써 애를 3번이나 놓고 3번 유기했어. 버린 거죠. 낳고 버리고. 근데 출산 후 유기. 그렇죠. 첫 번째 애는 15살 때 애를 놓고 그리고 애를 죽였어요. 가족이 이제 눈치챌까봐. 그리고 버렸거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채팅에서 만난 또 다른 남성 2명이랑 또 해가지고 애를 둘 더 놓고 또 버렸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버린 애들은 다행히도 일찍 발견해서 이제 살릴 수가 있었던 건데 이게 그 여성도 우리가 뭐 피임법 이런 거 학교 때 잘 못 배우니까 15살에 그렇게 한 것도 문제지만 애는 여자 혼자 낳습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같이 한 남성들도 문제인 거야. 왜 피임을 안 해? 처음 만난 사람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국에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막 가르치잖아. 그렇죠. 혹시 공교육에서 네가 나중에 제대로. 하면 꼭 70년대, 70년대는요. 미국 원조 없으면 우리는 망한 나라였어. 그건 맞죠. 미국 원조 때문에 살았다고. 이해 한단 말이야. 이제는 다르잖아. 이제는 문화산업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대고 국경이 없는 사회예요. 근데 아직까지 총칼로 이념대결을 하고 자빠졌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지.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나요? 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당은 거수기로 전락해 대립과 혼란 속에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은 시대적 과제다. 맞지만 라고 얘기했네요. 이번 박 대통령 임기 안에는 개헌 불가능합니다. 말 꺼내지 마 이건 아예. 이거 하기 되지도 않는 싫어하잖아요. 거죠. 정권 교체가 돼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 뭐든 정권 교체 하고 나서 그때부터 논의를 시작하든가. 지금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싫어하시잖아요.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대통령이 싫어하고. 이거 찬반 나눠 있고 국민투표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정당이 도그마에 집착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차기 지도부가 나오더라도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마지막 당대표를 내려놓은 이후에도 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이를 위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그 어떤 책임도 떠맡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경제민주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기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뭐 경제민주화 한다는 데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권에서. 그렇죠. 근데 답답한 거는 이분이 지금 야당에 경제민주화 할 사람이 안 보인다, 리더가. 그래서 자기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혹시 여당에 경제민주화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찍겠다.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당보다 국가가 중요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참 이 사람 한 번 실수하더니 또 실수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박근혜한테 속아가지고 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근혜한테 경제민주화 한다고 속았잖아.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박근혜가 거짓말하는 거 알았는데 왜 본인은 멍청하게 속아놓고 지금 와갖고 또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경제민주화를 할 수가 없어. 자기 기득권이 있었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친일부터 시작해서 친일, 친미, 이승만, 박정희 쭉 이렇게 100년 가까이 그렇게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위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경제민주화를 해요? 경제민주화 할 사람이 새누리당에 들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후원자나 지지자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를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표를 먹고 그런 사람들의 표심을 잡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줬던 곳으로 칼을 겨누는 행동을 하지 않죠. 근데 그걸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판단력에 의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7개월 동안에 이제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총선에 기여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기여한 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네. 근데 본인이 다 했다. 뭐 그건 아니고. 뭐 자기가 말할 수 있지. 나도 사실은 내가 다 한 것 같아 총선에. 야당이 승리한 건 다 내 덕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요. 다 내 덕이야 다. 이재희 덕이다. 그럼 이재희 덕이 있죠. 이재희 3인방이 있잖아요. 네. 국 집으세요 내 덕이라고. 최석과 이 박사는 뭘 했어 걔들이. 한 게 없다. 내 덕이야 다. 다 내 덕이야. 이게 마침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 덕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김 대표가 전부 다 본인의 덕이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고 오히려 김 대표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런 사람 있기 때문에 겸손함을 좀 가지시고. 전체의 공을 가져갈 수는 없고 그럼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산 총선 승리는 개인기예요. 그 후보들의 지역을 몇십 년 닦았던 보통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당선됐던 그런 후보들의 개인기가 뛰어났었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새누리당의 삽질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도가 전체적이다라고 말씀은 없지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는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김 대표 뭐 총선 때 부산도 한 번도 안 내려갔잖아. 당연히 질 줄 알고. 나는 당연히 3번이나 갔어 나는. 이게 나라란 말이야 이쪽. 나한테 붙으란 말이야. 뭐든지 내가 잘 봐. 김혜영한테 안 갔다 아니, 갔잖아요. 그거 내 실수했어. 씨. 아니 사람들이 왜 자꾸 부산 가냐고. 어차피 안 되는 거. 네. 아니, 멀리들 다 되게 돼 있다고. 김행한테 안 간 거 정말 내 실수였고. 그건 진짜 될 줄 몰랐어요. 네. 아쉽네. 네, 그리고 이제 개헌화를 대권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발언도 했잖아요. 개헌 연합을 통해서 이제 마쿠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 레이스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는 성교육 배운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교과서 위주로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걸 가르쳐야 돼. 근데 저 때만 해도요. 나는 성교육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배워본 적 없고 학교에서도 배워본 적 없어. 실제 저도 그랬어요. 아, 정수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아? 독학이지. 독하게 독학한 거죠. 독하게 아니 독하게 갖고 친일파야? 친미파야? 저는 일본 쪽이야. 뭐 이런 식으로 독학으로 배운단 말. 이거 참 좋지 않아요.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특히 이거는 엄마가 딸한테 하기엔 좀 쉬워 그래도.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렵거든. 야 그거 뭐 크면 다 알게 돼. 뭐 얘기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아버님 그러면 안 됩니다. 가르쳐줘요. 예전에 그렇지. 제가 중학교 때 그 플로피 디스켓을 쓸 때였어요. 그때 한창 그 검정색 플로피 디스켓을 쓰다가 처음으로 누드 디스켓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말했죠. 디스켓이 필요하니까 누드 디스켓 사달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조용히 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보는 거 좋지 않다. 아버지는 그 누드 디스켓이 그런 건 줄 아셨던 거예요. 이미 그건 스스로 구해서 다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식으로. 키가 작았던 소리 있잖아요.
디스켓에는 그거 담지 않아요. 우리 때는 18x닷컴이 있었습니다. 네. 참 옛날 얘기 하는군요. 네. 그래요. 18x닷컴 있었죠. 요즘 알고 친구들은 계시죠? 네. 알고 그 있어요. 한글의 저장 그 아이콘이 왜 그 디스켓 모양인지 모른다면서요. 아, 그렇겠네요. 그거 안 CD 쓰니까. 이후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요즘 또 USB 세대입니다. 네. CD도 잘 안 쓰니까. 안 쓰죠, CD. 네. 아, 요즘 컴퓨터에 CD 넣는 것도 없어요. 네, 맞아요. 아예 만들진 않죠. 아예 만들진 않아. 차에도 CD 넣는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CD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기세요. 네, CD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말 많고 탈 많았던 이 더민주의 전당대회가 이제 끝이 납니다. 예. 두 분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근데 뭐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또 일주일 동안 또 엄청 또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좀 안타까워요. 네, 방금 이종걸 대표 투표 동료 문자 왔습니다. 진짜요? 도로 민주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지해달라고. 김종인 대표랑 똑같은 말을 하네요. 도로민주당 되면 어때 어쩌라고. 네, 민주당 60년 역사야, 뭐 어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대표 선거 축제 분위기가 좀 안 되나? 좀 답답한 게, 사실 저 이제에서 추미애 후보 불렀지 않습니까? 추미애 후보 부르고, 김상원 후보 한 번도 안 깠어. 자기 지지한 사람은 지지하면 되지. 왜 상대를 까? 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화합의 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너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전당대회는 어떻게 이렇게 됐지만은, 이제 내년에 또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를 뽑는. 네. 그때는 정말 좀 화합하고, 막 남 디스하고 막 그러지 말고, 죽일 듯 살릴 듯 하지 말고, 정말 축제 분위기로서 누구 한 명 뽑고, 또 진 사람은 깨끗하게 승복하고, 네. 그리고 밀어주는. 근데 또 어떤 트위터 보면 그런 거 있어. 난 내가 민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 떨어지면 선거 안 한다고. 투표 안 할 거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유치. 아유 참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그 생책이 남지 않는 이제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게 지금 보면 대선 후보로 분리되는 사람들이 뭐 어쨌든 이재명 시장도 있고 박원순 시장도 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생책이 내고 돌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다음 선거할 때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뽑고 싶겠냐고요. 결국 야권이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당원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함께 가고 그 사람들도 지역에서 다 일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후보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의 생채기를 낸다면은 사실 대통령 후보 한 명을 만들고 모두를 잃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네거티브는 조금 자제를 하고 우리 후보에 대한 이재명 얘기하니까 또 왔으면 생각나네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작가 이재명이랑 친하니까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저지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저는 사적으로 이재명 시장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적으로 네, 한 번도 없어요. 다 공적으로 만났고 난 전화통화 한 적도 없어.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공적으로 한 6번 만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문 대표도 6번 만났어. 똑같이 만났어요. 근데 왜 내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그건 자기들 잘못된 착각 아니야? 자기들이 그렇게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송에 쿵짝이 잘 맞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친분으로 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9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뭐 하세요? 박수 안 치고. 네네네. 저희가 지난 방송이 맞죠? 지난 네. 방송에서 지지난 방송이죠. 네, 지난 방송에서 스타벅스 스타벅스 카드를 저희한테 다 주셨잖아요. 아 선물로 네. 감사드립니다 그분. 네. 3명에게 근데 무려 제 월급의 10분의 1이 들어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1,000원씩 들어있더라고요. 네, 너무 유용하게 잘. 누리는 좋겠네요. 쓰고 있어요. 짠 것도 아니고 스타벅스. 네. 된장하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지만 못 사 먹는 걸 아시고, 네, 요즘 마음껏 사 먹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와이프 줬는데 우리 동네에 스타벅스가 없어요. 아, 그래요? 없어. 그래서 조금 나가서 아쉽습니다. 일단 잘 쓰겠습니다. 잘 쓰도록 하고 어제 방송했던 그 중2짜리에 승규. 승규. 누구랑 같이 왔나 보니까 아버지랑 같이 왔네. 아니, 저기 맥주를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15살 새끼가 맥주를 벌써, 나랑 너무 닮았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랑 같이. 근데 저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랑 아들이랑. 그럼, 거기다가 아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잖아요. 네. 아버지 아주 싫어하죠. 아, 공부라 해! 이건데, 거기 같이 이런 데 와가지고, 우리 진행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있는 정치잖아요. 그냥 쉽지 않아요. 대단한 거라고 아버지 생각하고. 혹시 정당에 계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왜 대단하냐면, 또 이제, 저 승규 친구가 이제 제2의 이동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도 우리 아버지랑 정치에 대한 얘기 어렸을 때 굉장히 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그때 87년 대선이 있었거든. 우리 아버지가 선거하러 가는데 내가 붙잡았지. 왜요?
1번 뽑으면 안 된다고. 노태 찍으면 안 된다. 12살 때.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턴을 해가지고 왜 1번 찍으면 안 되는지 나한테 설명하라 그랬어. 아버지가요? 그럼요. 되게 설명했어요? 깨어있는 아버지. 아이, 그럼요. 그래 설명했죠. 설명한 것 때문에 김영삼 찍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설명을 듣고 노태우를. 아니, 2번 김영삼 찍었어요, 그때. 김영 찍었는데. 내 설명을 듣고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걸 굉장히 뿌듯해 하셨어. 그래, 그 이후로부터 계속 아버지랑 정책이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깨어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주, 아들과 아버지 아주 좋은 모습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치에 너무 관심 있어서 공부 못한다고 또 애를 뭐라 그러지 말고요. 공부 잘할 것 같아요. 공부 잘해? 잘한대요.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뒤에서 1등 한다고. 1등 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서울대 가겠네, 서울대. 승규가 내가 일찍 장가갔으면 좋아하는 아들이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27, 8에 낳았거든요. 그래? 내가 27에 8에 애 낳았으면 딱 승규 나이야. 제가 10살만 어렸어도 어떻게 안 돼. 10살로 모자라더라고요. 10살 모자라. 15살 어려. 15살로 깎어. 그때 피임에 실패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정말 개들이 또 나네. 아이, 15 지금 정치 미래 작년에 또 희망을 끊고 왔는데 거기다 대면 저 나이 때부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에이, 정말. 몰라도 돼요. 왜 몰라야 돼요? 쓰레기 그냥 피임법을 그래서 얘기하고 말이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알아야 된다고 보는 게 동의합니다. 왜냐면 감사합니다. 몰라서 약간 피부 케이스인 거예요. 오늘 시대로. 네. 뭘 몰라서 피를 봐요. 참. 오늘 제가 그 JTBC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사건이 오늘 뭐였냐면 21살의 여성인데 벌써 애를 3번이나 놓고 3번 유기했어. 버린 거죠. 낳고 버리고. 근데 출산 후 유기. 그렇죠. 첫 번째 애는 15살 때 애를 놓고 그리고 애를 죽였어요. 가족이 이제 눈치챌까봐. 그리고 버렸거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채팅에서 만난 또 다른 남성 2명이랑 또 해가지고 애를 둘 더 놓고 또 버렸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버린 애들은 다행히도 일찍 발견해서 이제 살릴 수가 있었던 건데 이게 그 여성도 우리가 뭐 피임법 이런 거 학교 때 잘 못 배우니까 15살에 그렇게 한 것도 문제지만 애는 여자 혼자 낳습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같이 한 남성들도 문제인 거야. 왜 피임을 안 해? 처음 만난 사람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국에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막 가르치잖아. 그렇죠. 혹시 공교육에서 네가 나중에 제대로. 하면 꼭 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는 성교육 배운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교과서 위주로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걸 가르쳐야 돼. 근데 저 때만 해도요. 나는 성교육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배워본 적 없고 학교에서 배워본 적 없어. 실제 저도 그랬어요. 정수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아? 독학이지. 독학한 거죠. 독하게 갖고, 친일파야? 친미파야? 저는 일본 쪽이야. 뭐 이런 식으로 독학으로 배운단 말. 이거 참 좋지 않아요.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특히 이거는 엄마가 딸한테 하기엔 좀 쉬워 그래도.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렵거든. 야, 그거 뭐 크면 다 알게 돼. 뭐 얘기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아버님 그러면 안 됩니다. 가르쳐줘요. 예전에 그렇지. 제가 중학교 때 그 플로피 디스켓을 쓸 때였어요. 그때 한창 그 검정색 플로피 디스켓을 쓰다가 처음으로 누드 디스켓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말했죠. 디스켓이 필요하니까 누드 디스켓 사달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 조용히 해서. 뭐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김 대표가 전부 다 본인이 되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고 오히려 김 대표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런 사람 있기 때문에 겸손함을 좀 가지시고. 전체의 공을 가져갈 수는 없고 그럼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산 총선 승리는 개인기예요. 그 후보들의 지역을 몇십 년 닦았던 보통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당선됐던 그런 후보들의 개인기가 뛰어났었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새누리당의 삽질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도가 전체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는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 뭐 총선 때 부산도 한 번도 안 내려갔잖아. 당연히 질 줄 알고. 나는 당연히 3번이 나갔어 나는. 이게 잘하란 말이야, 이쪽은. 나한테 붙으란 말이야. 뭐든지 내가 잘 봐. 김혜영한테 안 갔다고 했잖아요. 그거 내 실수했어. 씨. 아니 사람들이 왜 자꾸 부산 가냐고. 어차피 안 되는 거. 네. 아니, 멀리들 다 되게 돼 있다고. 김행한 땅간 거 정말 내 실수였고. 그건 진짜 될 줄 몰랐어요. 네. 아쉽네. 네, 그리고 이제 개헌을 대권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발언도 했잖아요. 개헌 연합을 통해서 이제 마쿠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 레이스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아니 하시나요? 뭐 김 대표가 지지하면 그 표가 수확 쏠립니까? 김 대표가 뭔데? 아니 자기가 정말 그 공천권 갖고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 힘 있는 당대표였기 때문에 다 쏠렸지. 네. 이제 당대표 내려놓으면 누가 김 대표 말 듣는다고 뭐 자기가 지지하면 그 말고 얘기를 해. 오히려 내가 힘이 더 있어.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하는 게.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얼마 전에 손학규 씨랑도 극비에 회동을 했다. 아이, 뭐, 아, 근데 솔직히 극비 회동이라는 말도 웃긴 게 다 보는데 뭐. 다 하는데 뭐가 극비인지 모르겠어요. 뭐, 손학규 씨는 요즘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여기도 네. 찾고, 저기도 찾고. 네. 정계 복귀가 임박했기 여기저기 때문에. 찾으니까 네. 저기로 왔으면 좋겠어요. 멀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복귀 임박했는데, 네. 본인이 대통령 할 거 아니잖아요. 힘들죠.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이 정계 복귀해서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에 한 페이지라도 장식하려면 더민주로 들어와가지고 정말 다 내려놓고 더민주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애쓰는 거. 그게 지금 역사에 길이 나올 한 줄이에요. 약간 제2의 포지셔닝 그런가. 뭐 어쨌든 총리로. 본인이 대권 주자 나갔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힘들죠. 그건 분열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DJ가 정계 복귀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욕 안 먹지. 그렇죠. 정계 복귀하고 또 졌어봐. 좀 작살났죠. 이 시대에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그냥 욕심쟁이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노욕의 아이콘이 됐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노욕의 아이콘이 됐겠죠. 이제 개헌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를 보면 일단 정치 지도자에 의한 독단적인 결정이 많았었고 87년만 조금 다른데 그때는 이제 독재를 끝내기 위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지금은 사실 정치 지도부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한데 이 개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밑밥을 까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친박 비박 갈등이 있고 분당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포지셔닝을 옮길 걸 미리 얘기를 하고 던져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헌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말했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슬로건부터 명확히 하시는 게 전 더 좋다고 보여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민주가 지난 주말까지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이제 언론에서는 친문당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에서 친노 친문이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네. 이걸 참 뭐라고 하기가 좀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박이 전당대회에서 친박이 휩쓸었던 거는 위에서 찍어 내린 거잖아. 무슨 문자 보내고 누구 찍어라 이렇게. 네. 박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거기 가갖고 무슨 축사를 하고 자빠졌어. 그 축사가 뭐예요? 이정현 찍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 대표는 지금 아무런 말 하고 있지 않아. 누구 응원한다도 얘기하지 않고 네.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당원들이 그렇게 찍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강제적으로 찍지 마! 이럴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물론 일부에서 제가 언급했던 대로 이게 전략적으로 좋지만 않다.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에 투표권이 있었으면 나는 투표를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이상한 사람 찍을 수는 없으니까 당대표 정도만 투표하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 당원들이 한 건데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당이 이제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 때 막 당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정당하게 뽑힌 당대표를 계속 흔들었잖아. 근데 최고위원들도 흔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아마 친노 친문을 압도적으로 이번 당원들이 밀어준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로 지도부가 꾸려지면 네. 정말 혼연일체 돼서 당대표 흔들지 말고 후보된 사람 흔들지 말고 네. 그래 힘을 합해가지고 새누리랑 싸워야겠죠. 네. 이제는 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당선되든지 당대표를 중심으로 좀 단결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새누리나 보수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일단은 프레임을 걸어서 상대당을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중 관계는 경제와 번영의 틀 안에서 이해돼야 한다. 정말 꼰대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안보와 생존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북한이 뭔 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멍청하기는. 자, 북한은요, 절대적으로 남한에다가 핵 못 쏴요. 왜 그럴까? 왜? 쏘는 순간 자기도 박살나거든. 공멸. 안 그래? 쏘는 순간 자기도 박살나. 지금 김일성, 김정일 3대 체제. 이거, 정말 대한민국 그 어떤 기득권보다 더 강력한 기득권이거든. 이걸 안 놓치려고 3대까지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얘들은 통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북한 인민이 잘 사는 것도 필요 없어. 지들만 배 두드리면 돼. 그런데 얘들이 왜 전쟁을 해? 하면 뒤지는데. 에? 그때 얘들이 넘어올 리도 없고요. 쏘지도 않아. 핵을 왜 가지려 그래? 미국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세요. 대미 협상용 카드로 그럼 이용한다. 만약에 미국에서 예전에 하려고 그랬지. 안전보장. 내가 당신네 나라 안전보장 해주겠다 사인해주면 다 해결되는 문제야. 근데
근데 미국은 안 해주고 있고 북한이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한미가 생존의 문제야?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한테 우리 좀 지켜줘요. 안 해도 미국은 우리를 지켜줄 수밖에 없어. 동아시아 패권 전략상. 순망치 아닌가요? 그럼 당연한 거지.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하는데 말 안 해도 지켜준다니까?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전에는요. 국익이라 하는 거는 총칼로 싸워서 얻는 게 국익이었어. 이제는 안 그래. 경제죠. 경제야 경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수출에 수입에 40%가 중국한테 몰려있는데 이걸 뭐 한미 안보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르는 게 아닐까요, 이분이? 그래서 꼰대는 안 되는 거야. 아니면은 세대마다 그게 다른데 이 김종인 대표가 살았던 그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미국의 입지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어젠더를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정치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왜 북유럽에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다른 거는 경륜이 필요하지만 정치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야. 지도자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꼰대는 가. 빙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뭐 한국 전쟁도 겪고 뭐다. 이해한다고. 그렇죠. 그때 또 1960년대 70년대는요. 미국 원조 없으면 우리는 망한 나라였어. 그건 맞죠. 미국 원조 때문에 살았다고. 이해한단 말이야. 이제는 다르잖아. 이제는 문화산업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대고 국경이 없는 사회예요. 근데 아직까지 총칼로 이념대결을 하고 자빠졌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지.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나요? 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당은 거수기로 전락해 대립과 혼란 속에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은 시대적 과제다. 맞지만 라고 얘기했네요. 이번 박 대통령 임기 안에는 개헌 불가능합니다. 말 꺼내지 마 이건 아예. 이거 하기 싫어하잖아요. 정권 교체가 돼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 뭐든 정권 교체 하고 나서 그때부터 논의를 시작하든가. 지금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대통령이 싫어하잖아요.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대통령이 싫어하고. 이거 찬반 나눠 있고 국민투표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정당이 도그마에 집착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차기 지도부가 나오더라도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마지막 당대표를 내려놓은 이후에도 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이를 위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그 어떤 책임도 떠맡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경제민주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기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뭐 경제민주화 한다는 데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권에서. 그렇죠. 근데 답답한 거는 이분이 지금 야당에 경제민주화 할 사람이 안 보인다 리더가. 그래서 자기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혹시 여당에 경제민주화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찍겠다.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당보다 국가가 중요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참 이 사람 한 번 실수하더니 또 실수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박근혜한테 속아가지고 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근혜한테 경제민주화 한다고 속았잖아.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박근혜가 거짓말하는 거 알았는데 왜 본인은 멍청하게 속아놓고 지금 와갖고 또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경제민주화를 할 수가 없어. 자기 기득권이 있었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친일부터 시작해서 친일, 친미, 이승만, 박정희 쭉 이렇게 100년 가까이 그렇게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위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경제민주화를 해요? 경제민주화 할 사람이 새누리당에 들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후원자나 지지자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를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표를 먹고 그런 사람들의 표심을 잡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줬던 곳으로 칼을 겨누는 행동을 하지 않죠. 근데 그걸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판단력에 의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7개월 동안에 이제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총선에 기여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기여한 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네. 근데 본인이 다 했다. 뭐 그건 아니고. 뭐 자기가 말할 수 있지. 나도 사실은 내가 다 한 것 같아 총선에. 야당이 승리한 건 다 내 덕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요. 다 내 덕이야 다. 이재희 덕이다. 그럼 이재희 덕이 있죠. 이재희 3인방이 있잖아요. 네. 국 집으세요 내 덕이라고. 세작과 이 박사는 뭘 써 걔들이. 한 게 없다. 내 덕이야 다 내 덕이야. 이게 마침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 덕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 지지자들 내부 충돌에서도 이런 프레임을 쓴다는 거는 우리 당에 전혀 도움 되지 않을 뿐더러 한 번쯤 왜 문재인이란 후보 또는 노무현이란 후보 당시 대통령에게 몰표가 갔는지 절대적 지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럼 뭐 어차피 종편이야. 이래도 공격하고 저래도 공격하고 그렇죠. 뭘 하든 공격하는 뭘 거예요. 하게 지금 이게 노래 보고 있다가 뭘 해도 공격하는 거잖아. 네. 그럼 뭐 그거를 쫄아. 이래든 공격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 되는 건데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 정치에 그렇게 관심 없고 이런 분들은 무슨 당대표쯤 관심 있지 뭐 최고위원이 뭐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광고 하겠습니다. 있어요? 광고 네, 있나요? 광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중고차 마이엠카 광고였는데, 이 마이엠카 강상욱 대표가 페이스북에 중고차는 강상욱, 네, 중고차는 강상욱이라는 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북 통해서도 많이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누리 필요하지 않나요? 뭐 차를 한 개 사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네, 저는 뭐, 중고차를 안 삽니까? 아니, 모닝 중고로 살까, 지금. 네, 뭐야? 모닝용이 뭐예요? 뭐 맥모닝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모닝 뭐. 아, 차 모닝 산다고? 네. 아, 그래요? 아, 뭐, 슈퍼카만 타서 그런 거 모르세요? 슈퍼카. 알겠습니다. 모닝 아니면 스파크. 아, 모닝이나 스파크. 네. 네. 뭐가 더 나을까요? 저를 보는 눈이 스파크가 튀네요, 당신이. 이 꼴리는 대로 사세요. 아, 알겠습니다. 혹시 중고차를 사게 되면 네. 강 대표, 마이엠카 강 대표 연락하는 걸로. 그러네요. 네네. 잘해주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좀 깎아주시려나? 깎아주려 봅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중고차를 살 일이 있으면. 없어요, 너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안보 통치. 이분이 또 안보밖에 그렇게 모른다고. 네. 안보밖에 안 보이는. 아무밖에 모르는 바보. 그렇죠. 그냥 바보 아니야? 네, 아니 안보밖에 모르는 바보예요. 이 우병우 논란으로 이제 레임덕을 이 셀프 레임덕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연일 안보 이슈를 부각을 시키면서 정권 지키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우병우 문제도 있었고 뭐 사드 후보지 문제도 있고 전기요금 누진세 논란 이런 악재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0.2%나 올랐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건 우리가 말한 안보 이슈. 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뭐 중국 갔네 이거 가지고 용단 폭격하고 대통령도 나서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했잖아.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아, 예. 뭐 앞뒤 맥락이 마음 전혀 아파요. 맞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그러다 보니까 또 동정심 자극 이렇게 해서 또 박 대통령이 워낙 초롱성 콘크리트 지지율이에요. 잘 안 무너져요. 역대 이 정도 지지율은 없어요. 없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정권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뭐 대통령 그 국정 지지율이 뭐 그렇게 큰 저게 있나 싶기도 하고. 대구 경북 쪽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이건 뭐 아마 사드 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근데 뭐 저는 지금의 뭐 대통령 여론조사, 정당 여론조사 지금 보면은 지난주와 별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새누리당 지지율은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은. 네. 지금 하는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내년 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에 가장 중요한 게 연말에 어떻게 움직일지 또 이번 추석 때 일가 친척들이 모여가서 정치 얘기 할 거 아니야. 네. 그때 저는 한번 시청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잘한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죠.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잘할 수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론조사 받는 분들은 기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박 대통령 잘하지 뭐 이렇게. 근데 추석 때 모여가지고 박 대통령이 잘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욕하는 사람은 엄청 욕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여론의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추석 전에 또 박 대통령이 뭘 터뜨릴 거야. 하시겠죠. 타겟 터뜨립니다. 뭐 터뜨릴까요? 뭐 북한 이슈 이런 거. 또 누구 한 게 북한밖에 없어. 그게 최고거든. 에이. 그 북한에 뭐 또 지금 넘어온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넘어왔다든가 뭐 이런 거 또 터뜨립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추석을 잘 넘기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나한테 다 걸리는. 네, 그래서 오늘 일찍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 주요 인사들이 탈북과 망명 이런 걸 언급을 하면서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까지. 그냥 누가 적어준 거 읽은 거예요. 근데 누가 적어준 거 읽었다 해도 북한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 해놓고. 통일은 대박이라 해놓고 최대 붕괴로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요. 뭐야 이게. 그냥 읽어주는 거야. 통일 대박도 그냥 누가 읽어줘서 통일 대박 내가 그 말했어? 모르는 거 거지. 아니에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의 의지가 없어 전혀. 누가 읽어주는 것만 얘기하고 자빠졌으니까. 근데 인천 상륙작전도 관람하셨다고. 그거 누가 가라고 해서 갔을 거야. 그 영화관 상륙하신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야 네. 그런 영화가 있었어. 내가 그게 아니고 누가 가라고 해서. 근데 영화관이네? 도착했는데 문 여니까. 그럴 가능성이 영화 봐야겠구나, 상당히 이렇게. 높아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청와대 트위터에 영화 관람, 영화관 찾으셨다고 올라왔다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보는 거 좋지 않다. 아버지는 그 누드 디스켓이 그런 건 줄 아셨던 거예요. 이미 그건 스스로 구해서 다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그래서 식으로. 키가 작았던 설이 있잖아. 디스켓에는 그거 담지 않아요. 우리 때는 18x닷컴이 있었습니다. 네. 참 옛날 얘기 하는군요. 네.
그래요. 18X 닷컴 있었죠. 요즘 알고 친구들은 계시죠? 네. 알고 그 있어요. 한글의 유명한 사이트였어요. 저장 그 아이콘이 왜 그 디스켓 모양인지 모른다면서요. 아, 그렇겠네요. 그거 안 CD 쓰니까. 이후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요즘 또 USB 세대입니다. 네. CD도 잘 안 쓰니까. 안 쓰죠, CD. 네. 요즘 컴퓨터에 CD 넣는 것도 없어요. 네, 맞아요. 아예 만들진 않죠. 아예 만들진 않아. 차에도 CD 넣는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CD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기세요. CD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말 많고 탈 많았던 이 더민주의 전당대회가 이제 끝이 납니다. 예. 두 분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근데 뭐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또 일주일 동안 또 엄청 또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좀 안타까워요. 네, 방금 이종걸 대표 투표 동료 문자 왔습니다. 진짜요? 도로 민주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지해달라고. 김종인 대표랑 똑같은 말을 하네요. 도로민주당 되면 어때 어쩌라고. 네, 민주당 60년 역사야 뭐 어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대표 선거 축제 분위기가 좀 안 되나? 좀 답답한 게, 사실 저 이제에서 추미애 후보 불렀지 않습니까? 추미애 후보 부르고, 김상원 후보 한 번도 안 깠어. 자기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하면 되지. 왜 상대를 까? 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화합의 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너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전당대회는 어떻게 이렇게 됐지만은, 이제 내년에 또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를 뽑는. 네. 그때는 정말 좀 화합하고, 막 남 디스하고 막 그러지 말고, 죽일 듯 살릴 듯 하지 말고, 정말 축제 분위기로서 누구 한 명 뽑고, 또 진 사람은 깨끗하게 승복하고, 네. 그리고 밀어주는. 근데 또 어떤 트위터 보면 그런 거 있어. 난 내가 민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 떨어지면 선거 안 한다고. 투표 안 할 거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유치. 아유 참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그 생책이 남지 않는 이제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게 지금 보면 대선 후보로 분리되는 사람들이 뭐 어쨌든 이재명 시장도 있고 박원순 시장도 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생책이 내고 돌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다음 선거할 때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뽑고 싶겠냐고요. 결국 야권이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당원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함께 가고 그 사람들도 지역에서 다 일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후보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의 생채기를 낸다면은 사실 대통령 후보 한 명을 만들고 모두를 잃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네거티브는 조금 자제를 하고 우리 후보에 대한 이재명 얘기하니까 또 왔으면 생각나네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작가 이재명이랑 친하니까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저지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저는 사적으로 이재명 시장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적으로 네, 한 번도 없어요. 다 공적으로 만났고 난 전화통화 한 적도 없어.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공적으로 한 6번 만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문 대표도 6번 만났어. 똑같이 만났어요. 근데 왜 내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그건 자기들 잘못된 착각 아니야? 자기들이 그렇게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송에 쿵짝이 잘 맞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친분으로 지지하면 나 김상권 대표랑 더 친해. 추미애 후보하고 처음 봤어 그날. 친분을 내가 움직인 사람이면 내가 김상권을 지지해야지. 근데 여러분 나는 아주 알로 보고 있어요. 이게 괜찮은 사람이야. 대우면 간디 아니야 아프리카래 팟캐스트에. 아프리카의 간디. 우리 아프리카 언제 아프리카 진출하고 싶어가지고 네. 별풍 좀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아이, 참, 예. 진출하는 건가요, 우리 근데? 별풍? 네. 아프리카? 네. 글쎄요, 신 PD가 요즘에 한 일도 없어서 바쁘다고. 우리 사업했나요? 영상도 얘기했잖아요, 영상. 그러니까. 그거에도 뭐 한참 얘기 나오더니 뭐 없고. 그래서. 근데 사실 내가 이 얘기 하니까 지금 저기 밖에서 우리 실질적으로 영상 이런 작업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재영 씨가 갑자기 나 확 째려봤어. 힘듭니다. 누나 힘들어요. 저게 지금 갑자기 왜 이러면서. 네, 죄송해요. 일은 네가 하니 이런 그렇지. 느낌으로. 일은 네가 하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대위 체제 종료를 앞두고 김종인 대표가 지난 주말에 최임사는 뭔가요? 뭐 퇴임사 하죠. 예. 이현우 버전이죠. 최임사. 네, 우리 신 PD님이 바쁘셔가지고 네, 퇴임사를 발표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 내용으로 또 시끄럽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 내부의 이념과 정파 간 정쟁의 결과가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바로 분열과 싸우는 것. 교과서적인 아주 훌륭한 내용. 훌륭한 말이죠. 경제 민주화 없는 정치 민주화를 성공할 수 없다. 경제 민주화야말로 99%의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권 교체로 가는 이 길. 동의. 네. 우리 당의 집권과 정권 교체가 분열의 길이 되면 결코 안 된다. 아니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계속. 네. 정치가 거리의 구호와 선동의 말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뭔가 이 말 자체는 맞는데 네. 의식하고 말한 것 같네. 그쵸. 네? 지금 어떤 당내 타겟이 강경파들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네. 거길 타켓 삼아가지고 이러고 있네요. 그들이 우리의 타겟이다. 네. 이런 거죠. 뭐 말만 하면 선동이래. 아유 씨.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안보와 생존의 문제인 반면